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303차 청조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조포럼 간사를 맡고 있는 35회 곽규백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고 7월에는 거의 한 달 내내 장마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동무님들 모두 건강에 특별히 유의를 해주시고, 특히 지난 4월에 우리 포럼에서 박동창 연사님께서 알려주신 맨발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청조 포럼 300회를 기념으로 해서 도서 청조 300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5월까지는 거의 급속도로 판매고를 올린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6월로 접어들면서 도서 주문이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주위의 많이들 독려를 해주시고, 특히 개인적으로 또는 단체별로 주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조 300 책이 다 팔리는 그날까지 제가 계속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변준연 비전파워 회장님을 모시고 역사의 아이러니 평양에서 아부다비까지 라는 연재로 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조 포럼 회장님이신 박현모 회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과 연사님 소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달은 6월이라서 현충일도 있고 또 6.25도 있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게 되는 달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펴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에너지 정책에서 큰 시행착오를 겪었던 상황에서 원자력 산업의 어떤 산정인이신 우리 변준연 회장님을 모시고 원자력의 미래를 들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6월이라서 해외여행이 많고 또 출장이 많아서 오늘 참석 인원이 적습니다만은 그래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사님은 1954년 봉화군에 출생하셔서 고향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로 유학을 와서 고려대학교 정기공학과를 졸업하셨는데 재경 봉화군 향후회장으로서 고향 사랑이 아주 각별하신 분이십니다. 연사님은 무엇보다도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원전 역사의 산정인이십니다. 우리나라 첫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준공되기 한 해 전인 1977년 한전에 입사해서 2001년 경수로 캐도 사업의 총괄팀장, 또 2007년 원자력 사업처장, 또 2010년 원전 수출본부장, 2010년에서 2013년 해외 총괄 부사장으로 역임하시면서 36년 동안 원전에만 매달려 오셨습니다. 특히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캐도의 대북 경수로 원전 건설에 시작부터 철수할 때까지 사업을 챙겨 전체를 꿰뚫고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리고 UAE 원전 수출의 주역이십니다. 연사님은 우리나라가 23조 원의 UAE 원전 수주를 따낼 수 있었던 것은 1조 원의 대북 경수로 사업이 밑거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2001년 대북 경수로 사업 공로로 통일부 장관상을 수상하셨으며 2001년 UAE 원전 수주 공로로
금탑 산업 훈장을 수여받으셨습니다. 연사님이 경수로 사업과 원전의 해외 사업에 큰 역할을 하게 된 원동력은 신입 직원 때 미국의 벡텔사에서 1년간 연수를 받았으며 다시 뉴욕과 LA 주재원으로 나갔던 것이 국제 감각을 익히고 많은 자료를 국내로 반입, 기술 자립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UAE 원전 사업의 비딩에 성공한 것은 어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다가서고 또 내가 더 베풀고 한 발 더 양보해서 벗을 만들어야 수주가 가능하고 사업이 번창하게 진행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오랜 해외 사업을 통해서 축적된 사업 경험을 토대로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 개발, 사업 개발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에너지 컨설팅 기업인 비전 파워의 회장으로서 많은 이 에너지 사업을 해외로 또 진출하게끔 하는 힘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UAE 원자력공사 NA의 이사의 보드 멤버로서 두 달에 한 번씩 UAE의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이사회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우방 박사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한수원 부사장 출신으로서 현재는 한국원자력 연구조합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오늘의 연사이신 변준현 회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예, 마이크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먼저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만리장성보다 긴 역사를 자랑하는 이 청조 포럼에 또 귀한 분들 모시고 아침 일찍 이렇게 제가 초청받은 것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역사를 보니까 1996년도에서 지금까지 약 28년을 매년 이끌어온 이 청조 포럼이 아마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포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지난번 3월에 300회 기념 책도 발간하고 아마 활동이 어느 포럼보다도 왕성하고 활발한 그런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섰다는 게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이렇게 미세하지만은 남들과 다른 이렇게 경험을 쌓다 보니까 제가 이 앞에 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력만 36년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업무를 잘 안 해봤습니다. 평생을 주로 해외 사업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왕비를 간택을 하는 게 아니고 간택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모를 구석이는 그런 자세로 36년을 살았습니다. 오늘 제목이 원래 역사의 아이러니. 저는 이걸 몸소 양쪽 북한 경수로 사업과 UAE 사업의 최고 책임자로 양쪽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밑바닥의 내용을 꿰뚫고 있습니다.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인간은 역사를 만들고 신은 기적을 만드는데 바로 기적을 만든 게 이 북한 경수로 사업과 이 UAE 사업의 이 차이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세상은 총칼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에너지가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가진 자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모든 일어난 전쟁은 그 저변에는 에너지가 깔려 있습니다. 에너지가 없다면 전쟁을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전쟁 미국이나 공격을 안 합니다. 가질 게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전쟁은 주로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이런 식으로
저변에는 항상 에너지라는 보이지 않는 이 갈등 속에서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념이나 뭐 그런 전쟁도 있지만 지역 전쟁이 있지만 갈등이 있지만 결국은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두 개로 그러니까 여기 우크라이나하고 이 조지아를 통한 터키로 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CIS 국가인데 독립을 하니까 그리고 천연가스 라인이 지나는데 이 라인 통관료를 받습니다. 통관료를. 그 통관료를 올리라니까 안 올리니까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걸 빼내쓰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그러니까 이게 감정으로 촉발돼서 결국은 이렇게 현재 지역 전쟁까지 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류에게 닥친 위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가 아니고 민족도 아니고 어떤 사회도 아닙니다. 우리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재앙이 바로 하나는 지구온난화. 지구가 이 온실가스 문제로 지금 심각한 그 상태에 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얼음이 녹고 하기 때문에 지구 자체가 환경으로서 멸망하는 구조고 하나는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에너지는 석유가스, 석탄이 있지만 이게 유한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없으면 전 세계가 살 수가 없어요. 에너지가 권력이고 힘이고 파워입니다. 근데 에너지가 고갈되면 전 세계가 인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인류에게 닥친 위기입니다. 인류, 국가나 민족이 아니고. 그런데 앞으로 전쟁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면 재래식 무기인 석유, 석탄, 가스 3대 메이저 사단이 있습니다. 이 지하군하고 현재 이 기후 변화를 등려업은 정책을 등려업은 태양력, 풍력, 조력, 바이오 이런 지상군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 자본주의에서는 사업의 이권 다툼입니다. 국가가 정책을 쓰지만 결국 사업은 민간의 대기업이나 민간의 그래서 이 양쪽 간에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서로 이권을 많이 차지하려고. 근데 원자력은 지상군도 아니고 지하군도 아닙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지상군에서는 지하군에서는 그건 지상군이라고 또 지상군에서는 지하군이라고 그래서 중간에 끼어서 어떤 혜택을 못 받습니다.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데 어떤 경제적인 혜택을 못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데 이 대륙별로 원유를 수입하는데 국가가 중요한 이게 상대가 국가가 있는데 그게 뭐 미국, 러시아, 뭐 이렇게 일본, 중국 이런데 우리나라가 영국, 프랑스 많은 나라가 있지만 에너지는 어디서 오느냐? 미국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 오는 거 아니고 모든 에너지는 대부분이 중동에서 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목줄을 지고 있는 게 중동인데 우리는 사실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동이 우리나라하고 단절을 하면 대한민국은 없어집니다.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가져올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82%를 중동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갖고 오는 그런 목이 딱 메인 국가가 중동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진 게 사람밖에 없습니다. 기적의 나라입니다. 그 제가 해외에 나가보면 가장 듣기 좋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늘 그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신기한 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달성이 불가능한 걸 세우는데 꼭 그 초과 달성한 나라. 그만큼 대한민국은 수상한데 우리는 수출을 해서 달러를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동에서 석유를 사옵니다. 그런데 돈을 내고 사오더라도 결정적인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3대 루트가 있는데 이 3대 루트를 전쟁이 나면 돈을 주고 샀는데 원유선이 통과를 못합니다. 여기를. 돈을 주고 샀는데도. 그래서 이게 바로 호르무즈 세상에서 가장 지구상에서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데가 여기 호르무즈입니다. 여기를 이란이 막으면 전 세계가 원유 수송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물라카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여기를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남중국이야. 요 세 개의 해상 루트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한 군데라도 국제적인 전쟁이 나면 우리는 수익이 안 됩니다. 이 정도로 우리는 경제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결정적인 취약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 제가 중동을 지금 한 150번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2주 전에 다녀왔는데 제가 다녀보면 느낀 점이 있습니다. 중동 국가
아랍 국가, 이슬람 국가. 요게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연구를 해봤어. 해보니까 중동은 지역적인 겁니다. 중동, 미들이스트. 22개국. 아랍 국가는 말 그대로 아랍 언어를 쓰고 아랍 문화의 국가가 19개야. 그 다음에 이슬람 국가는 6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빼면은 3개가 모자릅니다. 요게 어느 나라냐? 바로 이스라엘, 터키, 그 다음에 이란. 요 3나라는 아랍 국가가 아닙니다. 아랍 국가는 중동에는 들어가는데 이 터키하고 이란하고 여기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를 쓰고 유태 국가고 그 다음에 터키는 오스만 제국. 언어와 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중동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아랍 국가는 아닌데 중동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문에 보면 이란, 이라크 이렇게 많이 나니까 꼭 두 형제 국가 같은데 서로 말이 안 통합니다. 나라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화, 언어. 이거는 페르시안 제국, 이란은 페르시안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중동 아랍 국가 아닙니다. 이렇게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도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착각해서 가면 잘못하면 큰 이 사업할 때는 손실이고 외교적으로도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중동은 어떻게 나눠지냐? 결국은 수니파가 시아파로 딱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수니파의 대표 캡틴은 누구냐? 사우디아라비아. 여기가 이제 주로 옹문합니다. 터키 이렇게. 그 다음에 시아파는 이란이 캡틴 주장입니다. 주장. 이렇게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 중동을 그렇게 많이 다니면 위험하지 않나? 저는 안 위험합니다. 이유. 위험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 수니파와 시아파가 한 나라에 같이 비율로 비슷하게 있을 때가 위험한 나라지. 예를 들면 사우디 거의 수니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아파가 없어요. 둔 적이 없어요. UAE, 터키 이런 데 전부 그냥 수니파가 잡고 있습니다. 저쪽은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인 데는 왜 위험하냐? 수니파와 시아파와 세력이 굉장히 균형이다. 이게 막 싸움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분쟁. 그래서 이런 나라만 안 가면 아무리 위험이 없습니다. 중동 아무리 가더라도. 그래서 이 중동을 가면 무슬림의 이제 5대 의무사항이 있는데 5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 세상에 신은 한 명이다. 유일한 신은 알라 신이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루에 반드시 5번 기도를 해라. 그래서 새벽부터 밤까지 이렇게 회의하다도 이제 그 소리가 나면 다 기도를 해요. 5번. 그 다음에 라마단 1년에 한 번씩 1개월에 라마단 기간이 있습니다. 해가 가급적으로 합니다. 해가 딱 6시 54분, 54분부터는 물 한 모금 껌하나 콜라나 뭐 안 됩니다. 금식. 언제까지? 해가 딱 석양이 질 때까지. 그게 이제 또 시간 잽니다. 밤 7시 12분 이렇게 11분도 안 됩니다. 이렇게. 그 제가 여기 중동에 이제 저명인사들이 와서 식사를 할 때 이제 6시 반에 식사하자. 그러면 이제 한남동에 만났는데 한 10분 전에 왔는데 시키면 되는데 안 시킵니다. 다 또 시간 맞춰서 그때부터 식사를 하죠. 이 정도로 철저히 지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메카 성지. 그 무슬림 믿는 사람은 평생 매년 가면 좋지만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성지, 사우디엔 성지를 가라. 그 성지에서 수많은 사고가 납니다. 납사 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여기에 이제 자기의 인컴의 2.5%를 반드시 나보다 못한 사람 기부하라. 굉장히 좋은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제가 중동의 친구들이 많은데 굉장히 자비스럽고 인품도 훌륭하고 예의 범절 잘 지키고 부패 안 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이제 에너지가 중요하다 보니까 옛날에 에너지를 모르던 국가 볼리비아, 에콰도르, 몽골 이런 나라들이 에너지가 자원이 많은데 이런 석유가 있는 거 아니죠. 자원이 많은데 히토리가 많은데 이 나라들이 보니까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전부 자기 걸 가서 헐값을 사가니까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원 국수주의, 자원 민족주의 모든 자원을 이거를 자본으로 알고 퇴출시킵니다. 외국 기업 퇴출 계약 끊고 자원 강산 몰수, 그 다음 국유화, 수출 금지 이렇게 해서 전 자원을 국유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밸류가 있는지 알고 그러다 보니까 가치는 더 올라가고 이 자원을 구하기가 더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SK 뭐 이런 데가 이제 뭐 IT, 컴퓨터 뭐 이런 걸 반도체 만들려면 히토라가 필요한데 우리는 전 100% 사와야 됩니다. 결정적인 취약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이렇게 중요한 요소가 있지만 에너지 안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너지 안보 중에서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나라 예를 들면 에너지가 수입을 못했다 어느 이유로 했다. 그럼 방송국 문 닫아야 됩니다. 발전소 문 닫아야 됩니다. 그다음 자동차 한 대도 못 다닙니다. 완전히 조선시대 이하로 돌아갑니다. 다시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에너지가 실생활에 결정적인 요인을 하는 결정적인.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보면 에너지 자원이 없고 지구 환경 문제, 석유 수출국의 불안 문제, 자원민족주의, 에너지 수입 비용, 석유 무기화, 그 다음에 공급 쟁탈전 이런 엄청난 이게 에너지 안보를 통한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국가의 해외에 의존도가 얼마나 많으냐, 이게 식민지 국가냐 아니냐를 확인한 방법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 안보.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완전 외국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정치 외교적으로는 완전히 해외에 종속돼서 한국이 지탱하는 거지 잘 독립적이지 못합니다. 그 에너지 안보. 우리나라는 자립되는 기술이 에너지 자립 기술이 3%밖에 없습니다. 97% 수입해야 됩니다. 식량 안보, 그 다음에 군사 안보, 그 다음에 환경 안보, 이게 다 일본 뭐 후쿠시마라든가 중국의 이게 항사 모든 우리나라는 이렇게 외국 의존도가 다 70, 80, 9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독립국가가 아닙니다. 해외에 이렇게 의존도가 높은데 이 자체를 우리는 전혀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에너지라는 건 힘, 권력, 파워인데 그게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에너지를 97%를 수입하는 세계 최에너지 빈곤 국가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거지 국가입니다. 거지 국가.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래 볼 때 진정한 국가가 정치, 외교, 경제도 있지만 에너지가 독립이 안 되면 그건 식민지 국가입니다. 식민지 국가. 에너지 독립이 진정한 독립국가로서의 하나의 큰 엘리먼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말 신기합니다. 에너지를 갖고 경제를 성장하는데 에너지가 없는데 전 세계에서 무역 규모, 수입 수출을 1조 달러를 돌파한 나라가 한 번이라도 돌파한 나라가 1년이라도 9개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이 무역 규모가 1조를 돌파합니다. 한 번이라도 한 나라가 9개밖에 없는데 우리는 매년 돌파를 합니다. 신기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위치가 무역은 세계 6위, GDP는 세계 10위, 최탑 10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 그게 기적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볼 때 대한민국의 역사상 5천 역사에 3대 애국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있기까지는 이분들이 없으면 현재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첫 번째, 3.1운동. 일제 치하에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맨몸으로 이 저항해서 독립을 쟁취한 3.1운동에 참여한 유관순 같은 누나 그렇지. 만일 이때 이분들이 없었더라면 지금 어디 있냐? 우리가 일본 치하에 있는 겁니다. 일본 식민지하에 있는 겁니다. 현재. 지금도 현재. 그 다음에 두 번째, 6.25 영웅들. 만일 6.25 전쟁 때 우리가 총칼을 들고 전부 희생한 우리의 선배들, 이분 군인들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지금 김정은이 치하에 있는 겁니다. 김정은 치하에. 현재 이 나라가. 이 실제 상황입니다. 그때 이분들이 없었더라면. 진정한 애국자. 그 다음에 3대 애국자. 이 총칼을 갖고 독립만 살 수 없으니까 대한민국이 살아야 되니까 그때 중동의 근로자로 그 다음에 독일의 간호원으로 강부로 이런 사람 여군들 이분들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이 경제가 지금 이렇게 안 됐습니다. 이분들이 가서 맨몸으로 수모를 겪으면서 월년 달러로 이 고속도로를 닦고 집도 짓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기초가 딱 됩니다. 진정한 3대 국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제가 만들면서 우리나라에 뭐 신라 시대, 백제 시대, 조선 시대 있지만 이분들은 그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훌륭한 일도 많이 있지만
이런 그 분들하고 비교를 할 때 대한민국 진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잘 이렇게 찾아내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3대 애국자 외에 4대 애국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대한민국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를 이렇게 참는다는 건데, 대한민국이 세계에 에너지가 없는데 소비는 또 선두권이에요. 그거 신기한 나라예요. 이유 두 가지. 하나는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인프라가 너무 많은 거예요. 수출을 해야 되니까. 에너지 소비를 하는 산업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만큼 경제력이 탄탄한 데죠. 하나는 에너지가 낭비를 하는 겁니다. 에너지가 없는데 에너지가 하늘에서 떨어오는지, 학생들은 에너지가 여기 스위치에서 나오는 줄 압니다. 전기가 딱 켜면 나오니까. 이 정도로 대한민국은 에너지가 값도 싸고 이러다 보니까 소비가 너무 심한 거죠. 소비가 에너지 중요성을 모르고, 이 두 가지 요인으로 대한민국이 에너지 소비가 산업계하고 소비 자체에 대한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세계 최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을 그렇게 열심히 해서 번 돈인데 이걸 단순히 에너지를 사는데 그건 4분의 1을 씁니다. 4분의 1, 1,600을. 만약 이 돈을 다시 우리가 이 경제적으로 다시 이제 이걸 투자를 하면 대한민국이 대번 내년부터 탑3에 합니다. 세계 탑3에. 근데 이 돈을 그냥 아무런 그 무슨 부가치 없는 석유, 가스, 석탄을 사오네요?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력은 우리가 독립한 자체 에너지 기술입니다. 머리로, 두뇌로. 그래서 이거는 연료가 우리가 1,600을 연료를 사오는데 이거는 8억 불밖에 안 됩니다. 8억 불. 그러니까 0.5% 수입액의 0.5%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수입액 연료가. 그런데 기여는 30%하고 30%. 이 정도로 원전이 중요하다는 걸 이게 경제적으로라든가 수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여도가 중요한데 이 자체를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원자력 발전소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만약 없다면 1년에 또 300억 불을 매년 더 추가해서 달러가 소요될 겁니다. 에너지 소비고.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가 많다 보니까 다시 랭킹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상위 10개국 중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또 공장이 많다 보니까 한전, 포스코, 현대제철 이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도 아주 엄청나게 우리가 아주 배출하는 그런 이 오염 국가에 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자, 에너지가 없는데 3대 국자 외에 진정한 4대 국자는 바로 에너지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에너지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다시 이 건전한 국가를 만드는 애국자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여건 바로 앞으로 미래의 4대 애국자가 보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인간은 원래 불을 안 썼습니다. 불은 신들만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시작이 인류 문명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100만 년 전에 신 프로메테우스가 신끼리만 쓰던 불을 하나를 훔쳐서 인간에게 준 겁니다. 이때부터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의 시작은 프로메테우스가 첫 이렇게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를 읽어보면 이걸 에너지를 갖고 정부를 만든 게 100년, 150년이 안 됩니다. 150년. 1879년에 겨우 에너지를 위해서 이 기술로 정부가 에디슨이 발명합니다. 얼마 전입니다. 잠깐 사이에 이렇게 세계가 발명합니다. 189년, 1879년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거, 정부가 발명된 후에 79니까 4년 뒤에 우리나라의 민영님, 이 정권 대사가 한미 통상 조약이 체결됐는데 1982년도에 이 통상 교섭 단장으로 이 배를 타고 이제 한국에서 미국을 갔습니다. 여기서 대표단 민영익 씨가 대표죠. 우리나라에 가서 갔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그 하나를 관광을 시켜줬어요. 갔는 게 그게 에디슨 회사예요. 그래서 에디슨 회사에서 가서 보니까 번개불이 많아요. 번개불이 초록불 보다가 번개불이 있으니까 한국에서 고정한 보고를 한 거예요. 야, 미국 같으면은
번개불로 해갖고 전기불이 꺼지지도 않고 밝은 게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저 고종이 야 그걸 빨리 한국에 궁에다 설치하려고 아시아에서 최초로 그 이 몇 년 83년까지 4년 만에 5년 만에 에디슨 회사에서 와서 경복궁 건조기에다 750개 등을 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세국주의라 그러는데 에너지 분야만은 최첨단 선두주자입니다. 폐쇄국가이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처음으로 전기가 나왔는데 그 5년 만에 이렇게 우리나라 도입해서 불을 켜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밤만 되면 건달들, 그 다음에 이렇게 왕자들, 그 다음에 이 신하들이 춤을 추고 여기서 항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불이냐면 건달불을 합니다. 그 당시에 건달불. 하도 풍류를 즐기니까 여기 이름이 건달불. 건달. 그래서 이 돈을 이제 한성전기라는 회사를 110년 전에 이 불을 보고 고종이 전기회사를 만들어라. 처음으로 전기회사가 태어난 겁니다. 이렇게 전기회사.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분이 돈을 다 댄 겁니다. 그 초대 이사장입니다. 한국전력 초대 이사장이 이 고종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고종 황제. 그리고 사장은 누구냐? 사장은 이 당시에 민간 사업이 없었을 간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사장을 임명을 했어요. 누구냐? 서울시장. 예를 들면 한선팡륜. 한선팡륜이 서울시장과 한국전력 사장을 겸임합니다.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판륜이 그분이 주미 대사관에 근무했어요. 1982년대 영어를 잘해.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다 에디슨 쪽하고 협상을 영어로 하고 하니까 너 일 잘한다 그래갖고 전등불 가져왔다 그래갖고 한전 사장을 시킨 거예요. 그분이 한전 사장.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전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최초로 일본, 중국 빠르게 그러니까 1899년에 벌써 전기차 정부에 다닙니다. 이렇게 전차볼로 서울 보고. 그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에너지 분야는 이 선두주자를 달린 겁니다. 수면후, 장애인열. 저게 한국전력 최초의 본사입니다. 한성전입니다. 1901년. 동대문 발전소 주변. 이게 이제 동대문 주변입니다. 백화가 불여일은 이게 백문이 불여일은 아시죠? 백화가 불여일은 하력발전소 100개보다 원자력 하나가 더 세다 이 뜻입니다. 정치, 외교, 경제 모든 면에서 하력발전소 한 10개에서 불났다고 하면 신문 안 납니다. 원자력 발전소 화장실에 불나도 신문이 납니다. 이 정도로 원자력 발전소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회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큰 이제 프로젝트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 행사에는 항상 대통령이 갑니다. 대통령이. 지금은 예를 들면 고리 신고리 3, 4, 5기 중궁시 장관들 안 갑니다. 한전 사장 주최라 이럽니다. 안 갑니다. 장관들 안 갑니다. 항상 대통령이 수많은 장관들 들고 이렇게 가는 게 원자력입니다. 이렇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고리, 우리 선배님 한 분이 여기 땅이 선친 땅이 합니다. 이걸 1원에 뺏겠답니다. 고리 부지를. 그래서 이렇게 원자력 이제 행사를 하면 강화문에 쫙 이렇게 중공시 이렇게 나고 전국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발전소를 적어도 그냥 과장이나 국장 정부에서 가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나? 1972년도에 고리력을 착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내 GDP가 1인당 GDP가 요거 300불. 300불에 원자를 한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최빈곤 국가가 원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면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야, 해봐 한번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2020년 작년도 하면 32,000불 이렇게 했는데 25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고 내일을 건설 중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평양을 30번을 갔다 왔는데 북한을 이제 북한 관련해 갖고 너무 재밌는 사진도 많이 쏟아있는데 제가 이제 몇 개를 이제 참조했습니다. 이제 인공위성 찍으면 남북한 이렇게 한반도가 됩니다.
남한은 서울 근교가 경기도가 라스베가스 같이 밤에 불이 밝고 북한은 캄캄합니다. 평양도 이렇게 암흑시. 이게 바로 남북 간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겁니다. 평양의 밤. 요 불빛에 이렇게 있으면 요 안에는 반드시 불빛 안에 초상화가 3개가 있습니다. 2개가. 지금은 3개 있는. 김정은, 김정일 이렇게. 김정수 3개가 이렇게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6.25 전쟁 여기에 겪어보신 분 많으시겠네요. 6.25 전쟁이 딱 났을 때 북쪽에서 전력을 딱 끊었습니다. 동시에 딱 끊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력이 남한에 딱 끊자마자 몰랐어요. 지역적으로 남한은 발전소가 요게 지금은 230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지금 하력 발전소 한 개가 1000메가와트입니다. 하력 발전소 대한민국 요 남한 전체 하력 발전소 4분의 1 요만큼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전체입니다. 전체. 그 당시에 딱 끊으니까 발전소를 질 수가 없으니까 한 4, 5년 만에. 그런데 북한은 수력댐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1600메가와트 우리의 7배가 있어요. 그 북한이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 6.25 전쟁 이후에 계속 60, 70년 북한이 잘 살았어요. 왜? 에너지가 있으니까. 우리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공장도 안 들어가고 그 당시에는 비상 백색선이라고 이렇게 전기도 2시간만씩 이어주고 이런 게 돼 있었습니다. 없어요. 에너지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냐? 우리는 약 13만 메가와트. 북한은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10몇 배, 그러니까 12배 됩니다. 12배. 그러니까 결국은 7분 내려서 10배, 그러니까 곱하기를 하면 북한보다가 84배가 더 늘는 겁니다. 84배. 전력이. 발전소 이용률은 북한은 노후화됐으니까 30%, 우리는 90% 이용률이. 그 다음에 전력은 중요한 게 발전을 해갖고 발전소에서 엔드유저까지 공장이나 개인 가정까지 가는 동안에 손실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손실률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4% 미만입니다. 4%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그러니까 이 트랜스미션, 디비전 나 이게 가장 작습니다. 근데 북한은 가다가 다 없어집니다. 가다가 가는 도중에 왜냐하면 뭐 변압기라든가 애자라든가 이런 게 시절도 안 됐어요. 가면서 65%가 없어졌거든요. 이 정도로 발전소뿐만 아니고 이 전체 전력 그리드가 이렇게 노후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북 경수로 사업이 이게 이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 조건으로 한국, 미국, EU, 일본 네 나라가 아니죠. 4개가 합해서 캐도 집행이사를 만들어갖고 야 북한하고 협상을 해갖고 제네바 협상을 해갖고 너가 에너지가 모자라면 원자력을 통해서 내가 에너지를 줄 테니까 지금까지 하던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캐도 사업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신포가 여기 위치인데 여기는 왜 위치가 됐냐? 원자력 발전소 부지 확보하는데 피저블 스타드라든가 부지 조사를 하는데 한 4, 5년 걸립니다. 그런데 그냥 정해졌습니다. 왜? 여기는 소련이 러시아가 자기네 부위 이하를 여기다 세우려고 미리 오래전에 부지 조사해갖고 원자력 부지로 최적합 조지다. 해안가가 있고 안반이 있고 이래서 정해진 곳입니다. 이 자리가 그냥 캐도 우리 북한 경수 부지로 결정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남북한이 이렇게 이제 과정 중에서 지금 죽는데 과정 중 가는데 가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총은 4가지인데 서울에서 카를 타고 북경을 와서 북경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하루 잡아서 화요일 날 나고 토요일 날 있습니다. 갈 때 평양으로 가서 고림이랑을 평양에서 다시 헬기를 타고 선덕 가서 선덕에서 금호까지 버스를 타고 현장에 근무를 하고 쪼르고 이런 코스가 있고 하나는 속초에서 금호까지 한겨레와 있습니다. 한겨레 이렇게 계속선 4시간 만에 가는. 그 다음에 이제 양양에서 이렇게 최석주에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양양에서 가는 거는 무슨 뜻이냐? 양양공항이 있습니다. 지금도 양양공항이 선덕공항까지 여기 공항인데 제 앞에는 핫라인 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됐는데 전화를 딱 하면 다음 달 2일 날 고름이랑 한 대 몇 시에 오라 하면 비행기가 딱 옵니다. 저는 그 비행기 타고 다녔습니다. 가면 2만 불, 한 명이 타도 2만 불입니다. 그것도 편도에. 그러면서 북한에서 비행기를 보내서 여기서 양양공항에서 타고 이렇게 한 3, 40분 만에 넘어갑니다. 저는 그 비행기를 타고 대표니까 많이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울산에서는 바지선, 물자는 100% 여기서 합니다. 바지선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한 26억 톤에 그때까지 물자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간 거는 한 7천 명 정도가 왕래 지금까지 했고 남은 사람이 이 정도로 그 다음에 이 비행기를 타고 평양으로 간 게 한 3천 명이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다 하여튼 왕복. 사람은 뭐 중복되지만 3천 명. 이 정도로 왕래가 굉장히 10년 동안 많은 겁니다. 결정적으로 통일이 될 뻔했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집행사국이 돈을 다 냅니다. 여기서 이제 네 나라가 돈을 대는데 결국 돈 되는 나라가 주인입니다. 돈을 대는데 46억 불입니다. 그 46억 불을 제가 고생을 한 이유가 나라가 다른데 돈을 작게 내려니까 40억 불 돈이 나온 게 제가 작업을 다 한 겁니다. 이렇게 얼마 줍니다. 그런데 제출을 하면 영어로 제출하면 각 나라별로 다 돈을 깎습니다. 돈을. 이거 돈을 내야 돼. 제대로 되는 거니까. 이 커멘트가 오면 커멘트가 깎는 분야가 다 달라요. 그걸 합하면은 최대 분수가 되니까 반도 안 나와요. 반에. 처음 80억 불 냈는데 40억 불 이것도 한 3년을 협상했습니다. 돈 내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 같은 나라는 우리가 그 현장에서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 살아야 되니까 환경을 잘 해갖고 좀 인도와 골프장도 좀 두고 도로 닦고 이러니까 그런 거를 필요 없다고 다 깎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은 무슨 발전소에 그냥 재수같이 일하지 무슨 뭐 골프를 치고 있는 그런 돈을 다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이 결국 40억 불.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김일성 정부 때 돈을 40억 불을 이제 정해졌어요. 제가 고생을 막 미국 국무성, 일본 외무성, 돈 프레젠테이션 업무를 뭐 하나 중요한데 이거 뭐 북한을 처음 하다 보니까 북한의 농비가 얼마인지 뭐 수송료가 어떻게인지 이걸 다 추정을 과학적으로 내야 되니까 정말 한 3, 4일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액을 딱 정해지니까 40억 불인데 우리는 방침이 청와대에서 작업을 해갖고 우리는 정률 돈이 관계없이 70% 낸다. 이렇게 결정해요. 그 우리는 70%야. 100억이면 70억, 10억이면 7억, 한 70% 내겠다. 그 다음에 미국은 우리는 8%. 근데 그 돈도 내가 안 되고 각 나라에 재정에서 안 나온다. 각 나라에서 팔을 삐뚤어갖고 다른 나라들, 이 네 나라하고 하도 거다 써주겠다. 오케이. 그 다음 일본은 또 전략이 달라요. 다 자기들 또 막 캐비넷 회의를 해갖고 우리는 정률인데 자기는 정액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는 10억 N 끝이야. 10억 N을 내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돈을 깎을수록 자기의 파워가 세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억 불이다 이러면 10억이 거지 한 10억 불 되니까 자기가 50%를 내는 거예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야. 이 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깎아야 돼. 깎을수록 내 힘이 세지니까. 이런 이제 엄청난 이게 수성을 들여오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업을 하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 제가 이제 뭐 기고문을 썼지만은 킬로그램과 미터와 평방미터를 합하라 똑같아요. 자, 5kg 더하기 3m 3 더하기 뭐 100평 이거 더하는 방법이 없는데 이 정치 프로젝트는 요구사항이 항상 그렇게 옵니다. 신도 할 수 없는 걸 요구사항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쪽에서 이제 관청을 보내요. 그러면 우리한테 지시와 노무자와 장비는 가만 놔두고 다른 척 하면서 일은 하지 마라. 그리고 돈은 안 준다. 이러니까 아니 현대 삼성 수많은 회사들이 수천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일을 안 하니까 익스펜스 그러니까 일을 안 하니까 돈이 안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비하고 다 들어가서 정진을 막 3, 4개월 하고 있는데 일은 하지 말고 장비는 빼지 말고 쉬면서 있으라 이러니까 그 돈을 누가 주냐 이거지. 외교관들은 잘 모르나요. 일은 안 하는데 무슨 돈을 주냐. 엄청난 이게 하여튼 이 갈등이니까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갈등이니까 이런 걸 다 겪으면서 시변하다 보니까 제 사고방식이 굉장히 유연해졌어요. 외교보다 더 유연해졌어요. 이게 이제 한경남도 신포 현장입니다. 실제로 발전소 이렇게 진행될 건데 바다가 너무 안 나옵니다. 저게 바다가. 그래서 이게 이제 총 270만 평을 북한한테 인수를 받은 거예요. 이거는
취해먹건지 남한 땅이에요. 남한 땅. 여기는 북한도 못 들어와요. 못 들어. 우리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협상을 할 때 사건, 사고, 살인, 뭐 강도 나더라도 한국법을 적용받는 제국이에요. 한국법. 특구죠. 그래서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도 칼이 마시겠지만 LA 공항에 내렸다. LA 비행기 안에서 한국산끼리 살인이나 깡패를 뭐 도둑질을 했다. 이러면 한국법에 따라 취해. 한국 땅인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 그래서 북한 사람이 여기 넘어와서 자기가 기순하겠다. 안 됩니다. 반드시 돌려주게 돼 있어요. 또 우리나라 노무자가 바깥을 해갖고 나는 북한에 기순하겠다. 북한 땅 와겠다. 넘어가요. 그건 돌려주게 돼 있어. 그 자리에 돌려주게 돼 있어. 합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면서 수많은 이제 그 행사를 했어요. 행사가 정부에서 남북 간의 화해를 하기 위해서 행사하기 제일 좋은 거예요. 국제적인 행사. BBC, MBC, ABC, 막 미국의 CNN 전 방송국이 할 때마다 다 갑니다. 이게. 근데 그걸 주관을 제가 총괄부장이니까 제가 하는데 프로토콜이 들어요. 프로토콜이. 그 높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어느 대사들 가는데 누구를 어느 자리에 앉히고 누구를 미치라고 연설을 누구 시키고 전쟁입니까? 전쟁. 그래서 이런 단까지 북한은 이런 단이 없어요. 사막에 바닷가에 이런 단이라든가 무대 설치까지 글씨 하나까지 남한서 배를 싣고 다 가야 돼. 못 하나까지 다 갖고 와야 돼. 이 정도로 하여튼 남북한은 생각보다 엄청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이 사진이 제가 이제 아까 2만 불짜리 한국에서 최초로 북한 비행기를 타고 평양을 간 제가 이 사진입니다. 이 행사장입니다. 저는 북한 사진이 한 500장 넘는데 제가 아들이 서초 중학교를 다닐 때인데 갑자기 아빠 회사로 와야겠대요. 왜 오냐? 8명이 한 그룹인데 자기 아빠 회사에 뭘 하는지 보고서를 쓰게 돼 있대요. 그 남학생, 여중생 4명, 서초 중학교, 남학생이 4명 하는데 딴 데를 가다니까 아빠 회사로 와야 되는데 왜 그러니까 다 자기 친구들은 부장판사, 부장검사 이렇게 지방에 근무한대. 그래서 아빠만 서울에 있기 때문에 삼성동이야. 그걸 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이제 업무를 해준 다음에 코엑스에 점심으로 11시 반에 갈 때 시간이 남아서 북한 사진을 보라고 한 500장을 책상 위에 줬어요. 걔한테. 근데 아들이 딱 오지만 인사를 써서 땡겨. 이지만 아빠 그런데 사진에 반이 북한 여자가 있어요. 그걸 몰랐어요. 사진에 반이 북한 여자가 있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그냥 북한 사진이다. 그래서 창피해 죽겠다는 거예요. 북한 여자하고 찍은 사진이 너무 많으니까. 여학생들인데. 그래서 지금도 우리 집사람은 북한 사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무실에 있지. 이 전부 이제 북한 여성들 이렇게. 이거는 아리랑 축전. 아리랑 축전이 왜 생겼냐면 88 올림픽과 동시에 생긴 겁니다. 남북 대치가 서로 이제 국제 이제 외교전을 벌일 텐데 한국이 바덴바덴에서 서울 올림픽 결정된 거예요. 그때 이제 김일성, 김정은이다 완전 이게 막 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도 한 만들어. 그게 만든 게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를 다 불러서 아리랑 축전을 해요. 그래서 같은 시기에 6월 동시에 열린 거예요. 북한은 아리랑 축전, 한국은 88 올림픽. 그래서 제가 여기를 가봤어요. 이제 야 한번 가자 이렇게 해마다 합니다. 축제 여기를 갔는데 이거는 걔들이 찍어준 사진이에요. 이거 그냥 이렇게 이거 20불 이거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15만 명이 들어가. 능라도 5.1 체육관 15만이 들어간 체육관이. 근데 꽉 찼어. 다 무료지. 일부러 우리 간다고. 쫙 15만이. 그런데 여기에 이게 우리는 월드컵 때 뭐라고 써놨냐면 꿈은 이루어진다. 글자 하나 있잖아. 거주종이로. 여기는 3시간 동안 이게 비디오 영화 촬영하는 것 같아요. 영화를 찍어 돌리는 것 같아요. 쫙 돌아가는 게 글씨가 아니고 또 봄이 오면 쫙 꽃이 피어 이렇게 여기에 이게 4만 명이에요. 여기가 카드 섹션이 4만 명이 쫙 꽃이 피고 비가 오고 오니까 막 차가 달리고 야 이거는 뭐 비디오를 틀어놨거든요. 4만 명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옆에 보이부 같이 친하니까 야 너도 했냐니까 자기도 학교 때 했대요. 그런데 여기에
매일 맞는데 하여튼 6개월 연습하는데 그런데 4만 명이 모여서 연습한 거는 한 번도 없대요. 그거 어떻게 하면 할까요? 500명 잘라가 학교별로 500명씩 연습해갖고 기술이 있는 거지. 딱 모으면 이렇게 4만 명이 하는 거지. 그것만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다가 빠지면 오줌 누러 가면 큰일 나니까 하여튼. 오줌 누러 가면 물도 못 먹고 연습하다 한 개 틀면 매날 매 맞고. 그래서 이제 고위 간부일수록 이제 문제점이 이제 뭐냐면 여기가 제일 중간에가 제일 어려워요. 카스가 한 200개는 해야 돼 가지고 있는 게. 그런데 자기는 아버지가 최고 고위 간부에서 제일 끝에 요런 데 하는데 여기는 10개만 있으면 돼. 가만히 이렇게. 그래서 끝발 좋은 자식은 이 가외로 이쪽 가외로 계급이 낮은 자식은 이 중간으로 이렇게 앉는다는데 이게 완전히 가불관계죠. 그래서 제가 가슴 아픈 거 제가 이제 북한 노무협상 총책임자예요. 많은 협상한 대표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직종이 160개가 있어요. 대강공, 비계공, 목공이라 용접공 있는데 운영 있는데 나라별로 직종이라는 건 나라별로 이게 법이 따로 없고 이게 나라별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 미국도. 근데 자격증이 없어요. 몇 개 빼놓고는 그냥 일을 하는 거지. 그런데 북한에 우리가 인력을 다 써야 되니까 협상을 하는데 북한에는 기준이 없어 보니까 그냥 뭐 배우 이렇게 시키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협상을 하는데 7단계로 만들었어요. 7단계.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배강공 갖고 막 직종을 한 10개를 만들어서 금액 110불. 그 다음에 목공 이래갖고 뭐 130불을 만들었는데 자기는 저 문서가 없으니까 딱 주니까 북한이 뭐냐면 딱 한마디로 북한의 협상 정말 잘해요. 기치 제시한 이 노무협상 금액은 한 달 소대지 두껍다는 금액이면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퇴기를 쳐본다. 북한 협상 그래. 우리 같이 과학자들 이렇게 안 하고. 그래서 협상을 계속 안 해요. 금액 올리나가요. 그리고 나누는 거예요. 종류를. 그래서 결국 협상했는데 북한이 남한 주기 딱 와보니까 아니 남한에 노무자 하나가 한 달에 월급을 200만 원씩 받는 거예요. 자기는 100불 받는데 한 달에 10만 원 받는데 그걸 알아채는 거예요. 왜 알아채느냐? 여기 주변에 식당이 7개가 있어요. 북한 기쁨 좋아하는 여자들 이쁜 애들하고 다 책임자를 하고 여자가 책임자 7개서 돈을 많이 벌어. 왜 아버지 각자 어떻게 하는지 노래 부르고 막 선생님 오셨어요 오빠 오고 막 이러니까 내가 막 온 천지야 이게 밤에 되면 일로 이제 향기 맡아 여자 향기 맡아 그러다 보니까 돈을 쓸 때야 1인당 100불 써 100불 안 받아야죠. 술을 사 먹고 들쑥 주막 사 먹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무자 한 명이 하루에 100불을 써. 우리는 한 달 월급이 100불인데 야 협상 다시 이래가지고 지시가 내려갔어. 7배로 올리라고 했어. 그 협상 책임자가 되는데 그 계약이 다 됐는데 현대 그 다음에 다 됐는데 이걸 올리면 돈이 태도에서 사진도 정해져 있는데 나올 데가 없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도 철수해버렸어. 북한 인력을. 좋아 난 철수. 그래서 어떻게 해? 북한하고 일 잘하면서 노무자들 금액이 비슷한 데를 전 대사관을 통해 찾았어요. 그게 우즈벡이야. 이 우즈벡. 그 우즈벡도 타진하니까 북한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 노무자. 그러니까 한국에 그때 한 9천 명이 와 있어서 우즈벡이 일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넘어갔죠. 이제 이렇게 협상 넘어 이제 갔는데 장관하고 전화합니다. 그것도 해외에 이제 송출 장관이 있습니다. 장관하고 협상을 하는데 한 일주일씩 가는데 예를 들면 300명을 내가 요번에 데려간다. 북한에 가면 곱하기 3, 900명을 모아놔. 이게 타시켄트 이 대학이 총장이 직접 나와. 이게 해외의 취업이에요, 자기들은. 우리는 너무 잘해요, 해외 취업. 우리가 독일이나 광부 가듯이.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엄청난 가슴 아픈 걸 느꼈어요. 나라가 못 사니까 제가 이제 부장 때인데 장관이 나오고 뭐 총장이 나오고 수천 명이 나를 쳐다보고 있고 완전히 항제야. 너 이러면 가는 거예요, 그냥. 해외 취업이야. 부모들이 막 아들 만세부리 안 나는 거예요. 내 손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뽑는 방법이 없어요. 이 공산주의 국가다. 소를 러시아죠. 러시아만 써요. 대통령 러시아. 그런데 서류도 받으면 안 되니까 뭐 하냐? 최저를 뽑자. 네거티브 시스템. 그러니까 직종이 없어요. 공산주의는 직종이 없어요. 대강국 서류도 없어요. 그래서 3일 동안에 3일 뽑으려니까 방법을 제가 내가고 네거티브 시스템. 첫날은 달리기.
10명씩 해서 달리기를 해갖고 제 끝에 10등, 9등, 8등 탈락 탁 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 이 모래가마에 두고 10명씩 두고 시작해갖고 하다가 마지막 제일 못한 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다가 시간도 없어요. 그냥 시작해갖고 구별이 될 때 변별이 있을 때 딱 중단시켜 8번, 7번, 9번 탈락 이러면 탈락이 나오는 이렇게 해갖고 매일 탈락시키면 나머지 남은 사람만 데려가면 돼요. 남은 사람은 방법이 그밖에 없어요. 그걸 용접을 할 수도 없고 기계도 없고 뭐 배관을 할 수도 없고 목공이 어디서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지나가요. 할 때마다 또 오지랖 또 와서 또 시험 내가 또 나라 또 내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야 내가 한전에 부장밖에 안 됐는데 나이가 39인데 이 나라를 들썩거리게 만드는 장관들이 오고 대통령을 만나고 그러니까 야 이거 결국은 나라가 잘 살아야 내가 잘 사는구나. 그걸 너무 느꼈어요. 나라가 잘 살아야 돼. 내가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독일 강부하고 간동들 할 때 그 서러움이 입에 더 있을 거라고 이렇게 앞에서 수모를 겪는 게 그래서 야 정말 조국이 잘 살아야 내가 사는 거지 조국이 없으면 내가 없구나. 이걸 우즈벡을 다니면서 너무 느끼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동호는 제가 이제 북한에 제가 출연하면서 만들 다니니까 이 처음에 초기 다닐 때는 이게 공식 돈이에요. 외화박흥동표. 외국인이 뭐 고려 호텔에 가서 백화점에 물건을 사려면 반드시 달러는 안 돼요. 달러 원화 카드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딱 하나야. 이 돈으로 사는 거. 이 돈은 1불에 주면 2원이야. 1불에 2원. 그게 엄청 센 거죠. 2대1. 우리는 뭐 지금 1200대인데 2대1이에요. 이 돈을 바꿔야 이제 물건을 샀어. 이 돈을 아닐 거는 절대 통용이 안 돼, 외국인은. 그래서 가면 일단 하여튼 이걸 바꿔야 돼. 이걸로. 그런데 이게 1원짜리, 이게 뭐야. 그런데 제가 이걸 많이 갖고 있어. 1원, 5원, 3전, 2전 많이 갖고 있어. 이만큼. 왜? 저는 보이하고 다니니까 이제 그 경제 개혁을 갖고 화폐 개혁을 한다는 거야. 그럼 이게 앞으로 엄청나게 가치가 있을 것 같아. 그래갖고 갈 때마다 달러를 갖고 일부로 표놈들도 많이 바꿔놔요. 이만큼씩. 많이 바꿔 갖고 왔어. 그래서 지금도 많이 갖고 있어. 그래 이제 한 10년 지나면 저 1원짜리 하나가 아마 1000불 할 거예요. 이게 아지랑 축전 아까. 그래서 이 앞에 이 옆에 이제 이거 공연하는 사람이 한 2만 명 되는데 순서들 나오는데 노래나 행동이 뭔 노래냐 총칼을 갖다 놔서 이 지르잖아요 이렇게 몇만 명이 그게 내 목이야. 남조선 사람의 목이라니까 목. 누굴 찌르냐 결국은 대상이 우리라니까 나라니까 앉아 구경한데 내 목을 찌르는 거라니까. 야 그래 섬두대. 그런데 하여튼 이게 우리가 좋은 사업으로 잘 돼가다가도 미국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다 이제 탐지를 하고 정보를 얻으니까 아니 경수로는 지금 제수치가 하는데 북한은 핵무기를 비밀리에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그게 탐지가 된 거예요. 정보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결단을 내는 거예요. 어이 중단. 경수로 중단. 우리는 약속대로 경수로를 계속 이렇게 제공하는데 너희들은 핵무기를 계속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다. 우리 모르게 안 된다. 중단. 그래 중단이 된 거예요. 한번. 그래서 제가 지난 정권의 문정인 그 특보님이 이제 조선 호텔에서 아침에 이런 조창 강연을 하는데 뭐 개성공단 지원 뭐 외교 한 사람들이 한 300 모여서 하는데 서울신문 주간이야. 그래서 사장이 제가 아는데 전화가 왔어. 특별히 오셔갖고 문정인 특강인데 와서 질문을 좀 해달라는 거야. VIP석에서. 그래 가니까 자료를 딱 해놨어 일본에. 그러면서 딱 40분 특강하면 좋잖아 하면 질문을 1번 순서로 해보게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1번은 좀 그렇고 2번 이랬어요. 그래서 2번 합의했어. 그래서 특강을 했는데 막 문정인 씨가 막 자기 자랑을 하고 엄청나게 막 세계 최고의 남북 전문가고 이래. 그래서 이제 끝났는데 이제 유다 아나운서가 딱 나와서 지금부터 플로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서울신문 사장이 내보고 2번이시면 1번을 하세요. 이래. 1번을 했어. 그래서 내가 딱 이제 마이크 잡고 오늘 좋은 강연 잘 들었는데 아주 기감이 되는 내용을 들었다. 그런데 제가 평양을 30번 갔다 오고 12년을 북한 사업을 했는데 내가 몇 가지 질문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 경수로 사업을 할 때 수많은 협상을 통해서 국제법상으로 했는데 4, 5년을 걸려 협상을 했는데 끝날 때는 양쪽
저쪽 북한 지도자의 1분짜리 말 한마디에 모든 사업이 국제법이 없어지고 계약이 없어 중단이 되더라. 이런 남북 간에는 치명적인 하여튼 취약점이 있고 뭐 관계가 있는데 이걸 어느 정부 어느 하더라도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리 협상을 하더라도 그걸 문정인 우리 특보께서는 우리하고 다른 특별한 대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실무자인 저한테 설명이 좋겠다니까요. 침묵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아무 대답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어. 뭐 협상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뭐 실무 협상을 무슨 뭐 이게 아무런 대안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한참 있다가 뭐라 그러는지 알고 거기에 대한 답은 남한과 북한과 미국 관계가 좋아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어떤 실무적인 그러니까 이런 대안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 전문가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원자를 하면서 이 해외 수출한 게 딱 3건 있습니다. 그 3건을 제가 다 이제 책임자고 중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가 캐도 사업 46억 불 이렇게 된 거죠. 중단. 유해운전 사업 200억 불 이렇게 된 거고. 다 요거 두 가지는 초대용량 원전이라고. 초대용 상업용. 요거는 연구용 원전 요것도 안에 2억 불 조그마해요. 100분의 1. 요거 대우선장 거죠. 이렇게 3번을 역사상 수출한 적이 있습니다. 3번. 딱 3번입니다. 그런데 남북 분단 이후에는 3가지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G2G 사업.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아까 한 캐도 사업. 이건 에너지 사업이에요. 두 번째가 금강산 사업. 이거는 10년 했는데 중단. 박순장가 죽은 사람. 방황자. 그분 때문에 사업 중단. 말 한마디 중단. 그 다음 개성공단 10년. 이건 제조 사업이에요. 중단. 이렇게 하기 전에는 엄청난 계약 서류를 하고 협상을 해갖고 이렇게 국제법단 했는데 끝날 때는 딱 1분에 말 한마디 끝이야. 중단. 끝이야. 이렇게 취약점을 갖고 결정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는 게 남북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유해원전 수주의 최고의 고문자는 뭐 이명박 대통령 우리 정부 뭐 한전 전혀 아니에요. 최고 수준자는 딱 한 사람. 북한 캐도 사업. 북한 캐도 사업을 안 했더라면 이걸 딸 수가 없어요. 기적. 그럼 제가 마침 캐도 사업의 총책임자야. 모든 지휘를 하면서 12년 동안 서류가 어딘지 알아. 서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캐도 사업은 일장 현장이 어떻게 있냐. 내 미국 일본 하다 보니까 일본 현장에 캐도 사업의 총책임자는 미국 시민권 전한다. 그게 1번 사항이에요. 미국 주도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2번 캐도 사업의 모든 회의와 자료는 영어로 한다 돼 있어요. 한국말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영어로 된 원자력 관련 수천 종의 자료가 다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여기. 그걸 한전을 다 만든 거예요.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꽉 있는 상태에서 UA 사업이 수주가 나온 거예요. 이 자료를 다 이용한 거예요. 다 있으니까.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캐도 사업 1, 2억이 된 거. 빨리 지어. 막 정교하게 지어갖고, 인쇄 다시 해갖고, 유해 원전 1, 2억 1억 쓰고, 전부 작업을 지어놓은 거예요. 막 캐도를 막, 유해 원전, 이렇게 씌워갖고, 뭐 설계 놓으면. 이거는 나온, 예를 들면, 딴 나라는 최소한 그 자료만 6개월, 1년 걸리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걸려. 이렇게 수정을 하는 거야. 다 이랬으니까. 이렇게. 근데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지. 그래서 이 끝난 뒤에 보면 전 세계 언론들이 그게 이제 유럽 축구가 하니까 3루팀이 1루팀을 이긴다. 1루팀을 이긴다. 3루팀. 아주 막 기적 같은 일이 났다. 상상도 안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요게 이제 제가 요 입찰 설명해. 대한민국이 원전 수입국이에요. 최초로 수출이 아니고 입찰서를 제출하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입찰 설명이지. 그냥 설명이지. 설명에 초청받은 게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 제가 대표로 갔지. 아부다비 팰리스 호텔에 다 갔는데 어마어마 처음 나왔어. 전 세계 20개국가 나와 있어. 레스토랑, 텔레비, 막 나와 있어. 딴 데는 사장으로 왔어. 저는 처장인데 원자력 처장이니까 제가 해산 처장이 원자력청이 제일 높으니까 그걸 갔는데 호텔비를 못 내요. 호텔비를. 우리 호텔비가 한전 주인다니까 부산 가는 거 똑같아. 호텔비를 낼 수, 호텔이 한 하루에 1,200불 가야 돼.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그런데 한국에 200억 불 대표로 왔는데 호텔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멀리 가자 이제. 차도 없어. 딴 사람들은 막 회사가 있어 막 다 되는데 대사관에 나오고 하는데 우리 대사관도 관심도 없어. 몰라. 그래서 아침에 일나면 다 여자는 장식해야 되니까 새벽에 택시 타고 와갖고 조찬 이런 데 와서 어시렁거려야 돼. 나도 잤다는 걸 흉내 내겠어. 숨어. 엄청 숨을 겪었어요. 그래서 저녁 되면 못 있어. 다 여기서 파티하는데 혼자 빠져나가야 돼. 내 호텔 싼 데로 이렇게. 그걸 계속 매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모를 너무 겪어 수모를 하였죠. 인간적인 거.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제출하고 되는데 제출을 예를 들면 서류가 너무 많아요. 몇천 종씩 많은데 5일까지 뭘 내라 이러면 다른 나라들은 미국 자기가 5구 온데도 못 내. 내긴 내는데 뭘 레타를 내. 2주 연기해서 좀 연기를 해달라. 제출 기간을. 우리는 전략이 있으니까 내가 다 하니까 자료 뭐 해갖고 야 일주일 전에 내. 아니 영어를 못하는데 자료는 더 잘 내.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미국에 이 사람들이 대표단이 조사를 온 거예요. 야 한두 번도 아니고 영어가 완벽해. 그리고 너무 잘 내. 자 이만큼씩. 그래서 무슨 속임수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멘 감사단이 왔어. 와보니까 워룸에 있는데 외국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외국 사람이 100명이 워룸에 있거든. 우리 밤을 새고 작업하는데 한 명도 없어. 근데 말해보면 떠듬떠듬하고 영어도 잘 못 쓰는데 소리를 일단 신기한 거야. 그리고 어떻게 일을 만드는 거야. 절대로 얘기 안 하지. 우리는 여 봐라 침대 놓고 밤을 샌다. 우리는 딴 나라가 다르게 밤을 샌다니까 밤을 새는지 알죠. 이렇게. 그래 방명록에 사인 나오고 막 이렇게. 그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 확률 이제 승마하면 도박 사듯이 확률이 원자 이렇게 도박 이렇게 전문가들 있어요. 확률이 저 0이 처음에는 0이었는데 딱 이제 조금 지나가니까 2차 이제 그 입찰을 이제 결과 나오고 하니까 세 나라 남았어. 딱 세 나라 남았어. 미국, 참 여기 어디야? 저 프랑스. 그다음 미국하고 일본 연합군, G하고 또 연합군 저지만. 그다음에 한국 세 나라 남은데 확률이 나왔어요. 그 대표님께 저한테 알려줘. 전 세계에서 원자력 전문가들이 보는 우승 확률 이런데 6대 3대 1이야. 그 0에서 10% 간 거야 이제. 처음에는 그냥 참가, 올림픽 오른정식 참가를 하는데 10%까지 올라간 거야. 야, 됐다. 우리 정부에서는 됐어. 사면을 걸로 만족 끝 된다는 생각도 안 해. 아무도 관심도 없어. 좋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마음을 사야 되니까 마음을. 이게 중동 사람은 서류가 중요한 게 마음을 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사람들 왔을 때 아멘 감사단이 처음에 하기 전에 왕복을 입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최고 높은 사람들이야. 왔는데 뭐 시시무리하지. 그러니까 그런데도 제가 대접을 마음으로 막 코엑스도 보여주고 저녁도 사고 막 대치동에 사면 가든도 가고 막 이래갖고 엄청 정성으로 설명도 이틀 동안 영어로 만들어줬어. 그런데 나중에 들은 얘기 어떤 냐 자기들이 아멘 팀으로 해갖고 실사를 나간 거야. 모르게. 일본, 미국, 프랑스 다 마지막에 한국이야. 근데 미국을 가니까 미국의 전문가들은 뭐 조금 의외 요만 나라서 뭐 이상한 놈들이 와서 이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뭐 드라이해 이렇게 적대하는 게 뭐 애정도 없고 이래 뭐 무시하지. 프랑스를 가니까 그는 국수주의가 심하잖아요. 완전 미개인 취급해 애들을. 이 새끼들 뭐 아이고 무슨 원전은 1년 만에 한다고 완전히 거짓 취급 그러니까 수모를 엄청 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말하는 태도 이런 게. 일본을 가니까 그거는 그러지는 않는데 너무 샤이해. 하이 옛설 이러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 한국을 오니까 막 술 안 먹는데 술집 데려가지 막 소리 지르지 막 뭐 하니까 야 우리가 10년 사업을 하는데 사람이 재미가 있어야지. 한국 10년 하면 재밌겠다. 이렇게 마음이 돌리래요. 그래서 이제 하니까 마음을 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 제가 이제 협상을 계속 오니까 수없이 협상팀이 물려가고 하는데 한전 본사에 삼성동에 엘리베이터가 6개 있어요. 이렇게 양쪽 3개씩. 하나를 황금으로 제가 가라 그랬어. 3천만 원 주고 토요일 일요일 황금색을 칠했어. 팍 해갖고 황금색. 왜? 그 사람들 황금색을 좋아해요. 요게 UA 협상단 대표 타는 전용 저 엘리베이터예요. 만들었어. 좋아해. 딱 타면 황금색 팍 외고 이러니까 접대하는 줄 알아. 전에는 없었는데 딱 했어. 그런데 저는 이제 한전의 직원부터 부사장이에요. 한전 부사장이 제일 높아요. 사장은 그냥 정치는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2년 3년 근무하고 한전 직원들은
한전 사장 이름도 몰라요, 실제로. 본인만 자기 사장했더니 남들은 야, 오인 사장이 누구지면 누구지? 아무 관심이 없어. 그리고 왔다가 한전은 왜 관심이 없냐면 직원들이 사장에 관심이 없냐면 자기가 예를 들면 진급하는데 내가 부장이 됐어. 진급하는데 7년 걸려요. 그러면 사장이 나한테 할 거 해임도 못 시키고 보직도 줘야 되니까 내하고 어떤 관계 없어. 나를 최고 미워해도 그냥 그 자리에 있어 보직이. 어떤 영향을 못 미쳐. 그러니까 다 그걸 알아. 그러니까 사장은 어떤 경우지 와도 내하고 개인적으로 알든 모르든 뭐 나 원수이다. 영향이 하나도 없어. 근데 부사장은 자기 밑에 계속 자기가 데리고 있었지 알지 앞으로 할 거니까 부사장은 무서워하는데 사장은 이런 거 본 적도 없고 전국에 몇만 명이 관심이 없어. 지금도 그래. 딱 나가면 끝이야. 지금도 뭐 나도 이름 잘 몰라. 정무성이랑 한번 나갔는데 사장 누구는 이런 성도 몰라. 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로 구조는 그래 돼 있어. 실제 구조는.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만들어 갖고 하는데 한전 사장도 저는 이제 부사장을 2번 하다 보니까 사장이 3번 바뀌었어요. 김쌍수 사장, 그 다음에 저 김윤경 사장, 그 다음 조한익 사장.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장만 바뀌어. 부사장 가만히 있는데. 그 오는 사람마다 노조가 있으니까 딱 이거 보고 자기를 이태우니까 왜 사장하고 임원들 엘리베이터를 노조하고 직원들하고 다르게 황금색으로 했냐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자기 명문 세우려고. 내일 당장 바꾸라는 거야. 똑같은 색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인사처장이 빨리 와. 이 바꾸는 큰일 났습니다. 내가 갖고 이 사장용이 아니다. 역사적인 이 엘리베이터. 이게 200% 수주한 접대용 UA 전용 설명이니까 내가 이게 그런 사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 때마다 바꾸라면 올 때마다 살이 났어 내가. 자꾸 바꾸라는 거야 이걸 색깔을 노조 때문에. 노조 잘 보이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UA에서 이제 높은 사람이 왕족이나 사장 이렇게 부친이 돌아가시잖아. 제가 비행기 타고 가. 비행기 타고 조문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런데 국내도 뭐 현대 삼성 현대병원 뭐 삼성병원 바쁘면 안 가는데 비행기 타고 10시간을 조문을 가는데 내가 가야지 이제 가는데 높은 사람이 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 비행기 타고 1,000만 원 들어 출장 가는 거지. 출장을 가는 거지. 가는데 혼자야. 2명 보낼 리가 없잖아. 그런데 뒤에가 아무도 없어. 그 사람들 볼 때는 대한민국 대표 사절단인데 조문 사절단인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를 내갖고 UAE 현지에 있는 현대, 삼성, 대우, LG, 하나 모든 지사장들 집합 양복 입고 멜베지 어디까지 그래갖고 그 사람들 딱 집합시켜놓고 앞에 딱 걸어가니까 이 사람들 다 한국서 온지 않아. 물어보지도 않아. 당연히 내가 한국서 왔으니까. 그래서 딱 왕자를 입문 보면 딱 하고 오면 엄청 고마워요. 눈물겹지. 한국서까지 왔으니까 요인지를 모른다니까. 그런 전략 이제 전략이 중요하다니까요. 그 다음에 금년도 맨시티 우승했잖아. 맨시티가 누구냐? 만수르 구단주가 만수르 아니에요. CEO가 지금 칼둔 장관이고. 그래서 내가 만수르를 대한민국에서 만수르를 1대1을 만난 사람 4밖에 없어요. 여러 번 왕궁에서 수주를 사실 그래 한 거거든. 서류로 한 게 아니라니까. 서류로 사람도 자꾸 서류하고 프렌테이션 그거는 꼴찌야.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례가 있어. 한 수십 가지가 돼. 비밀 사례가. 만수르를 여러 번 공부에 만났는데 만수르가 우리가 나하고 내 형인 왕세자하고 한국을 밀겠다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어. 절대 비밀. 그래갖고 여러 번 만났어. 비밀 자료 다 줘. 다음 달에 필리핀 프랑스 사르코지가 왔는데 뭐 5가지 제안을 했다. 왔는데 지금까지. 근데 온다. 이 뭐냐면 군부대 주 UAE 프랑스군 주둔 500명 그걸 제안했다. 2번째 예를 들면 라팔 전투기를 우리가 공급해 주겠다. 그다음 3번째 이란이 주적인데 이란이 공격해 오면 우리가 최전선에서 전쟁 나자마자 우리가 전진해서 라팔 전투기를 처치하겠다. 그 다음에 루브르 박물관. 그 다음에 전 세계 프랑스 대사관이 다 있는데 너 나라 몇 개 없으니까 주 UAE 대사관에 프랑스 대사관에 UAE 외교관 무상상주. 그 다음 이런 걸 막 엄청 서울에서 내보고 딱 주면서 요 정도는 안 되지만 한국 약하니까 조그만 나라니까 항목별로 비슷한 걸 하나 갖고 오라는 거야. 그럼 내가 청와대에서 또 김태형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수석들 5명 모아놓고 5명 나를 우습게 봐. 이 새끼들 뭐 한자리면 부사대 와서 5명 부르고 사정 내가 하여튼 만들었어. 그래갖고 아이템별로. 그리고 지금 그 부대가 있는 거 아니냐고. 저거 때문에 가 있다니까. 제가 잘 모르는데 또 막 국방하고 이게 막 예를 들면 우리는
주한 미군 것이 있으려면 국회에 저걸 받아야 돼. 동의를 받아야 돼. 안 돼. 우리는 막 그런 건 안 돼. 갑자기. 그러니까 제일 약한 게 그 다음에 합동 군사훈련 이런 건 안 돼요. 네 단계 중에 제일 약한 게 이 교육훈련 파견.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공식으로 왕궁에 왕세자에 특수훈련을 가르치러 가야 돼. 공식 목적은 훈련, 특전사. 그러니까 50년 가 있는 거예요. 지금 10몇 년째 가 있지. 그거 그 항목 때문에 제가 작업을 해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에티하드가 다니잖아요. 에티하드가. 원래 에미레이트 두바이밖에 없었어요. 에티하드 항공사 개설. 그것도 제가 작업한 거고. 비밀리다. 그 다음에 그 인천에 중동문화원을 있는데 그때 안상수 시장이 선거가 있었어. 기독교에서 막 왜 우리 인천이 이런 걸 주냐고 갑자기 폐쇄시켰어. 중동은 제압 났어. 중동 정도가 제일 중요한데 폐쇄시켰다고. 그래서 그걸 작업을 또 한승 총리한테 찾아 부탁해갖고 그 다음에 대번 또 문화원 하나 또 막 딴쟁게 만들었어요. 이런 작업을 제가 비밀 작업이 무지무지 많았어요. 그저께 이틀 전에도 한 총리하고 저희 둘이 같이 먹었어. 둘이 굉장히 쳐요. 이 비밀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맨시티 우승할 때 제가 방송에 밤 12시 하는데 우승했어. 만수르 거 아니에요. 대부분 아이디어가 따라서 야 만수르 잘 보이겠다 이래갖고 신문에다가 광고를 회사 아침에 와서 어이 홍보실장 와 이래갖고 빨리 광고문 만들어 탁 광고 만들어갖고 광고문을 낸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이게 광고문이 이게 실제 광고문 전면 광고 만수르였잖아요. 만수르라고 딱 써놨잖아요. 만수르 이 만수 사진이에요. 그래서 너가 이걸 지휘를 잘해갖고 만수 역사적인 기를 만드는데 여기도 whether business or sports we aspire best 이래갖고 스포츠 비즈니스는 우리는 많은 이것이 최선을 다하겠다 이래갖고 광고를 하니까 최대를 가지 두 군데를 했어요. 영자신문 그 다음에 아랍신문 이래갖고 광고를 하니까 만수가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최고의 입장이 이런 거지. 이런 식으로 마음을 잡서 마음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음을 산 게 수십 가지 넘어가니까 사례로 이거는 여러 가지 거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사람을 들어가고 한국을 몰랐어. 그래서 수주를 한 거지. 무슨 앞에 가서 제출하고 프레젠테이션하고 그건 국민 학생이 하는 거고 그건 누구나 하는 거고 수만 노력이 필요한데 안 보이는 노력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잠깐 보는 캐도 우리나라 수출을 2개 했는데 제가 마침 2개 다 총책임자 됐어요. 2개 다. 그러다 보니까 안 보고 다 하나.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우리 정부에서 뭘 기고문을 내라 그러더라고. 정부 월 개간지에. 근데 기고문이 원자력 간 기고문이 너무 많아. 다 비슷비슷해. 이런 거 많아. 안 읽어. 그래서 제가 이따가 내가 특화된 걸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오그라 써봐야겠다 해갖고 남들이 모르는 똑같은 대형원전인데 수출인데 북한 경수로 하고 유해 원전을 차이점이 뭔가를 하자. 차에서 남들은 차이점이 몰라요. 저는 이걸 다 안 보고 적어. 직접 10년씩 했으니까. 그 차이점이 우선은 노형이 완전히 달라. 이거는 1000메가와트고 OPR이고 이거는 AP1400이야. 완전히 노형 자체가 달라. 현대에서 에쿠스가 다르고 다르듯이 노형이 완전히 다른 거야. 이거는. 그 다음에 발전소 규모는 이건 2기고 북한은 2000메가와트. 이거는 4기. 양이 2배가 넘어요 벌써. 4기고. 발주자는 이거는 우리는 계약자예요. 키도 집행 이사국이 발주자야. 오나야. 여기는 UA 정부고. 토탈이 디폴트니까. 예, 완전. 그 다음에 국가 체제는 이 공산주의 국가에 추진하고 이거는 자본주의 국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계약 방법은 이거는 정치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정치적 계약 체계로. 이거는 국제 오픈 그러니까 공개 경쟁 계약. 치열한 경쟁을 전 세계 통해서 수주한 거고요. 이거는 사업별, 이거는 200억 불. 그 다음에 재원은 우리가 상업 차관으로 내놔야 거고. 근데 이거는 공짜가 아닙니다. 남들 공짜인지 아는데. 북한이 3년 거치 17년 뒤에 다 갚아주게 됐어요. 이게 결정적인 더 문제가 됐어. 돈을 낸다 그러니까 내 돈 갖고 하는 거 똑같아. 빌리는 거. 그러니까 자꾸 뭘 더 하라는 거야. 내가 돈 줄 테니까 이거 더 해. 더 좋은 거. 이러니까 공짜라고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힘 있는데 돈을 북한이 내는 셈이야 이걸. 갚아주니까 엄청난 문제가 생겼어요.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사과대에서 정반대에서 나타나요. 그 다음 이건 UA 정부 재원. 그 다음 이거는 정치회의 3번 이거는 상업적 계약이고. 그 다음 이거는 위치가 한반도지만 가까이 있지만 이거는 1100km. 600km에서 1200km. 건설업체가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4개. 이것도 2개. 저는
제가 맡은 사업은 신문에 난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한송이나 현대 이런 낼 때는 신문에 뭐 울진, 신호기 울진, 시공 선정 1년 걸려요. 선정하는데 누구를 할까요? 회사가 실력이 좋아지는 거 아무도 없는데 1년 걸려. 이 낙찰 입찰하고 저는 전부 손가락으로 정했어. 손가락으로. 야, 이거 네 개 회사 합격. 한전은 2천만 원 이상은 반드시 이 카평에서 하더라도 입찰하게 돼 있어요. 법에. 그거는 어느 거 따라야 돼. 저는 안 따라. 안 따라서 한 번도 안 따라. 신문난 적이 한 번도 없어. 모든 두중계약 다 수익이야. 이유. 저는 그 논리를 갖고 있었어요. 이 경우 북한 경험하면서. 이거는 그래서 감사는 많이 받았죠. 얘가 감사, 국회 감사 받아. 다 그럼 잘 갖고. 당신은 나는 한 50년 감옥 살아야 돼. 저 배임으로. 근데 저는 완전한 논리가 있어. 그래서 딱 감사가 오면 나는 정부의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 나는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감사는 정부나 회사에 돈을 써야 돼. 나는 돈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1번 금년도 국회 예산에 북한 UA 사업에 돈이 1억 있나 봐라. 전 대한민국 예산에 1원도 없어요. 예산 1원도 없어. 그 다음에 한전 예산에 돈 1원도 있냐고. 1원도 없어. 1원도 없는 거 그럼 어디서 가나? 내가 직접 수주를 해갖고 내가 내려봐서 내가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부나 국민 돈으로 안 쓰는데 내가 감사를 받냐? 1원도 필요 없는 거야. 나는 감사할 자격도 없어. 당신 내한테. 이래갖고 사업을 해. 아니 아무도 없는데 내가 앞으로. 그리고 왜 수익계약을 정하냐? 아니 내가 지금 내 사업을 하는데 높이를 하는데 내가 예를 들면 기가 하나 사고 떨어졌어. 그럼 기를 내가 사야 되는데 기를 살 때 이 평가 요소를 만들어갖고 기를 세상에 제일 만든 회사 20년 15년 5점 그다음 기를 많이 파는 회사 기가 뭐 재질이 좋은 회사 기가 뭐 AS 좋은 회사 이거 사람이 팩타를 가중치를 정하는데 무슨 이렇게 정하냐? 자기 기인데 제일 좋은 걸 사지. 그런데 업체를 정할 때 뭐 과거 원전의 경험 가중치 천전 중에서 200점 뭐 장비 얼마 해외 경험 얼마 원전 이거 사람이 100점 정하는데 이래가 정부인데 아무 필요 없다. 나는 이게 계약금 200불 내야 주어진 공기 7년 내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요구하는 퀄리티 성능을 내게 해줘. 세 가지를 동시에 하려면 내가 보기에 제일 잘하는 회사를 정하겠다. 이래서 정한 거다. 그래서 요 네 대회사 저기 삼성물 현대가 정했다. 이렇게 했어. 그래서 최우수 사를 받았어. 최우수 이렇게.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현대 삼성 불러갖고 내가 그때 이상대 삼성물산 부회장 현대 김중겸 사장 딱 아침 7시에 불러갖고 다음 달부터 공사 착수 계약도 하면 아무도 없는데 그 대신 7조 그냥 수익계약 7조 그리고 공사 대본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계약을 하자마자 일단 공사 시작해요. 안 그러면 1년 뒤에 해야 돼요. 그리고 협상하는데 뭐 짱니다 7조 그래 딱 끝 55대 45 현대 55% 삼성 45% 끝 종결. 돈이 작다. 정확히는 뭐 다 우리가 상세히 작업을 다 해야 하는데 수십 명이 작업을 하고 배분을 하는데 공산주의식으로 배급을 하는데 두중 딱 불러서 2조 3천 그 중에 1조는 몇스타 줘. 딱 끝. 전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일주일 만에 전 계약이 다 돼. 1년 2년 걸리는 걸 계약을 그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 빨리.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북한은 상계 인력, 북한 노무 인력, 한국 노무 인력, 우즈벡 노무 인력. 1,500명. 여기는 UAE는 34개국 인력이 근무해요. 2만 명이. 그 사람들이 원자력 끄면 원자력에 이걸 생각하는데 사업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중요해.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 원자로, 볼보, 뱀프, RCP 1% 관심도 없어. 그건 관심도 없어. 원자력 발전 건설은 누가 결정하냐? 노무자가 결정해요. 노무자가 짓는 거니까. 예를 들면 시멘트가 63빌딩 14채 많고 케이블이 배관이 서울 부산 15대 수백만 명이 자재를 갖고 누가 해요? 부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과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노무자가 손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많은 거. 근데 이 34개 이 노무자는 네팔, 몽골, 스리랑카, 이라크 이틀인데 원자력 발전소를 그림으로도 본 적이 없어. 원자력 발전소가 어디 생긴지도 몰라. 기능도 모르고. 이 사람들을 2만 명을 아침에 갖고 참 모아놓고 너는 어느 위치에 뭘 장소를 어떻게 하고 뭘 이걸 지시를 해갖고 나는 배치하는데 2시간 걸려. 배치하는데 그 다음 전체가 몰라. 이렇게 노무자를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이 생명이지. 뭐 혼자로 요소 만들어가는데 뭐 아무 의미도 없지. 배가. 그 사람들은 그 논리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건설 참가한 직접 공사한 공사가 다 손에서 나오고 어디서 나올 데가 없어. 설계 다 서울서 해가지고 십투 다돼 있는 거야. 기자재 2중 3중 다 만들어가요. 배만 실어 나오는데 할 게 아무도 없어. 결국은 도착 다음은 전걸 농장하는 농장. 그래서 우리는 현대 삼성이 제가 해상시장 같은데 그 기술이 있어. 하는 게 아무도 없어요. 현대건설 장비 한 대도 없어요. 포크레인 장비 한 대도 원래 안 갖고 있어. 노무자 한 명도 없어요. 현대건설 노무자가 없어요. 본사 사람은 화이트 칼라만 있지. 그런데 이걸 관리를 하죠. 이게 세계 최고. 그래서 2만 명이 UAE 현장은 사막이니까 잘 것도 없어요. 우리가 안전해서 2만 명의 숙소를 다지. 그 안에 노래방부터 체육시설, 없는 식당이 동시에 먹어야 되니까. 동시에 먹고 동시에 일을 안 해야 돼. 따로따로 만 손을 풀 수가 없잖아요. 이 4명 필요한데 밥은 이 사람 둘이서 이러면 안 되니까. 이게 기술이었다고 해요. 이게. 그 야채부터 빨부터 쌀부터 이걸 동시에 다 1만 명을 3끼, 6만 끼. 그 누구 하나? 그건 현대에서 안 했던 거예요. 현대 그린푸드에서 했어. 입찰을 해갖고. 현대 그린푸드 입찰을 해갖고 한 끼에 5불이에요. 그래서 서울 시내 예를 들면 호텔이나 큰 하여튼 식당에서 예를 들면 하루에 손님 200명이 가도 많다고. 여기는 6만 명이야 하루에. 가만히 있는 6만 명이야. 안 먹어도 돈 내야 돼. 이런 새끼들이 월급을 까는 거니까. 이렇게 프로젝트가 어려운 거니까. 근데 일반인들은 자꾸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 하도 관심이 없어서 발전소. 응? 그 다음 인력 수송. 아니 북한은 우리 아까 계속선으로 한겨울로 나라만 보여. 저는 많이 가봤지 이거니까. 그 다음 여기는 비행기획이 없어. 인건비가 무지하게 높네. 수선비가. 그 다음 여기는 또 이게 동해안은 원자력 발전소에 이게 쿨링 하기 위해서는 바다의 온도가 낮아야 돼. 근데 여기는 무지하게 더워. 바다가 거꾸로 온도가 아니고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해. 바다를 진행하기 위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지배수구를 그러니까 바다에 강을 만들었어요. 강을. 그게 1조 이상 들었어. 1조. 양쪽을 해요. 집에서 15km. 거기서 깊이 첼로에 저 깊이 안에 밥을 끓여내라고 냉각을 해서. 그 다음에 또 특이한 면은 없지만 신기한 거. 이게 지금 한 200만 톤의 모래 자갈이 필요해요. 그런데 UAE는 모래밖에 없어. 사막이니까 사우디고. 모래를 한 톨도 못 써. 한 톨도. 단나서 갖고 와야 돼. 단나. 왜? 이거는 모래시계 모래예요. 건설용 모래로는 이거는 접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래가 수억 톤 있는데 한 톨도 못 써. 한 톨. 그건 모래시계용 모래지. 그러니까 저 오만서 산에서 돌을 깨갖고 갖고 와야 돼. 트럭으로 수백 대를 날라야 돼. 그 먼 데를 많이 날아가. 이렇게 사업은 그런 데서 사업 성과에 달린 거지. 무슨 원자로 뭐 가서 설치하고 뭐 이러나. 그거는 단순 작업. 최고 쉬운 작업이니까. 그 다음에 발전소 수명도 옛날 캐도권은 40년, 노용이 다르니까 지금 현 60년. 이런 식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니까. 차이가. 자, 이제 마지막 하겠습니다. 그 세계의 이제 그 원전 시장을 보면 우선 그 UN 가입국이 193개국인데 제가 조사를 해보면 전 세계 IMF가 있고 피파가 있고 유엔가 많은데 예를 들면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피파 국제 축구협회가 제일 많아요. 회원국이 많아요. 그건 211개 훨씬 많아요. 유엔보다 211개 가입고 있어. 왜냐하면 영국 같으면 4개가 가입되어 있으니까 4나라가. 그래서 피파가 제일 많아. 근데 하여튼 유엔으로 기준할 때 원전 보유국은 32개고요. 한 개도 갖고 있는 나라. 그런데 그 중에서 전 세계 200개에서 원전을 독자 모델을 갖고 내가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딱 6개밖에 없어요. 6개. 딱 6개. 여기에 우리가 나라가 있는 거예요. 6개. 그래서 이 6개가 미국, 프랑스, 러시아, 한국, 일본, 중국 딱 6나라밖에 없어요. 여기에 영국, 독일, 뭐 이탈리 10년, 20년도 못 들어가요. 끝이야 이제. 평생을 앞으로 이렇게밖에 안 돼요. 들어가면 우리 앞에 나가기 때문에 진입이 안 돼. 진입이. 들어가는데 몇십 년 걸리지. 대봐야 수주도 안 되지. 그러니까 더 나라가 없어. 앞으로 100년, 200년을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요게 다야 이제 그러니까 요게. 경우도 많고. 그래서 요 어딘 수주가 나오면 요 6나라가 네 이거 싸우는 거예요. 7나라도 없어. 한국에서 6나라 똑같아요. 선수가 똑같아요.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유해 같으면 다 이기고 1등을 하는 거니까.
이 기적 그러니까. 그 이유가 캐도 사업에 수많은 경험과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캐도 사업이 없더라면 빵점 부립니다. 뭐 자료 못 내는데.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게 자유주의 6개 중에 공산국가가 2개, 자유주의가 6개. 근데 4대 1을 붙는데 우리가 게임이 안 돼. 여기에 두 나라를 못 당해. 4개 합해도. 우리는 단합도 안 돼. 막 서로 고소하고 뭐. 아니, 우리 단합도 안 돼. 나라가 프랑스하고 우리하고 하나도 친하지도 안 하고 미국하고 뭐 웨스트하고 전쟁 나고 일본 나고 이게 결석이 안 돼. 그런데 미국은 제가 미국의 국무서에 비밀리에 2분 초청받아 왔었어요. 미국은 뭐 사우디, 폴란드의 수준을 어떻게 하나? 관심 하나도 없어. 그건 지역적이야. 우리나라만 막 하지. 너무 우리는 약소국이야 보면. 우리는 구멍가게 수준의 시야. 미국은 100년, 200년 내다본 거시적인 시야. 거상의 시야. 우리는 구멍가게 시야라고 했어. 이 사람들은 그거는 뭐 관심이 없고 전 세계 지배구조를 놓고 지금 이 두 나라를 1대1로 식으로 각 나라를 식민지국가 만드는데 원자력을 통한 식민지 국가의 점령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못 사는 나라에 가갖고 야 내가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원자력을 내 노용으로 내가 돈 100%도 안 내고 내가 지주겠다니까 또 정치 분들 힘이 있으니까 다 넘어가 다 붙이나고 뭐 저 이집트 후다닥 넘어가 그냥 예 지주십시오 이런도 안 되는데 방금 다 MOU고 합의를 각 나라 다니면서 다 해놨어. 미국이 기절하는 거야. 딴 나라 못 들어가게 돼 있어. 러시아하고 딴 나라 못 합의서 짜놨어. 못 들어가니까 미국, 러시아하고 중국은 다니면서 하면서 원자를 통해서 에너지를 이렇게 목을 쬐면서 이 나라를 내 식민지로 만든 거야. 왜 식민지 됐나? 원자력은 심지어 안 될 수밖에 없는데 운영을 못해요 자기가. 내 나라 내가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 해결하라든 공부하는 주면 이게 무형동물이야. 무형지물이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또 갑자기 대체할 수도 없어. 딴 발전소. 목이 탁 잡히고 에너지로 정치의 군사를 그날 목을 잡는 거야. 꼼짝을 못하게. 그러니까 미국은 그걸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 방법이 있어요. SMR로 공격하라. 미국은 SMR로. 그래 SMR이 나온 거예요. 야 SMR은 합의가 안 돼 있어. 러시아하고. 야 SMR 빨리 개발해. 소형으로. 각 나라 빨리 넣어놔라. 돈 줄 테니까. 막 그래서 DO에서 막 뭐 25일 와서 막 지정해. 미국 저 회사를. 그리고 NRC야. 야 이런 거 빨리 내. 그래갖고 이걸 세계적인 지배구조 싸움에서 SMR이 나온 거지. 뭐 SMR 기술 좋습니다. 뭐 분산형입니다. 그거는 저 밑에 하부 그냥 직원들이 하는 얘기고 그건 모르는 사람이 없고 이런 세계적인 지배구조 질서를 지배구조를 장악하려고 SMR 나온 거지. 그게 뭐 좋습니다. 뭐 그거는 저 부참 기술적인 얘기. 그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는 SMR이 없어요. SMR. 제가 SMR 총책임자였어요. 그래서 SMR을 개발하는데 저 밑에 이제 뭐 전 박사들이 저는 학사예요. 박사도 아니에요. 한 몇백 명 근무하는데 곱해는데 이제 사업 추진회의를 PRM 하는데 몇백 명 모여 있어. 그 책임자 보고 어이 오늘 내가 참가할 테니까 시작까지 막 있으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딱 나가고 한 반 시간 딱 써놓고 다 박사님들이지 원자력 연구소 박사님들 무대 딱 서갖고 첫 마디가 오늘부로 스마트 원전 사업은 폐쇄 문을 닫는다. 딱 오늘 종료. 당신들은 원자력계의 항우석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그래서 종료시켜버렸어요. 없어. 얕났었어요. 정말 청와 전화하고 막 그걸 네가 무슨 힘으로 종료시켜. 종료. 그 종료 이유가 있어요. 그걸 함부로 못하지. 내가 뭐 힘도 없는데 산잡 얕났어요. 막. 뭐 대통령은 보고된 10대 안건일에 내가 종료를 시켜? 종료돼 버렸어. 실제 종료됐어. 나중에. 왜? 이 스마트 SMR 원전이라는 게 하면 첫 번째 저 사업가니까 원자력 전공인데 사업가예요. 사업을 보지 이걸 기술을 안 본다. 첫 번째 이게 경제성이 있어야 돼. 경제성. 제가 한번 해외에 나가봤어. 팔려고 나가보니까 첫 마디가 얼마냐고 물어봐. 이게 제 말 한 게 얼마냐 그래. 근데 한 게 1조야. 9,1조야. 아니 근데 얼마나 걸리냐? 한 10년 걸려. 그걸 짓는데 10년 걸려. 원자력. 왜? 아니 10조면 똑같은 용량의 가스 터빈 발전소 5개를 줄 수 있어. 1조면. 그런데 이걸 무슨 수중 국가에서는 이 전기야 발전소지 뭐 원자력이라고 비싸고 안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5개를 주는데 1조라니까요. 쳐다보지도 않아. 2천억이면 사. 근데 우리는 2천이 안 돼. 9천억이 돼. 그 다음에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원자력은 원자력이야. 똑같아. 원자력이 작으면 비원자력이 아니야. 어느 지역도 매일 법을 우선 받아야 되고 부지해야 되고 환경력 평가해야 되고 인허가 다 받아야 되고 엄청 복잡해. 똑같아. 크나 작으나 절차가 똑같아. 매일 5년 10년 걸려. 근데 이거는 작으니까 뭐 금방 노 엄청 시간이 많아. 지금도 한 개도 없잖아요. 앞으로 10년 내도 없어. 20년 30년인데도 앞으로 10년 내도 없다니까. 이 말이. 그러니까 실상과 내용이 너무 다른다니까. 그렇잖아. 그 이런 내용을 내가 정부에다 다가니까 그래도 이게 R&D를 줘야 되고 우리나라 대외적으로 개발 동남 보이고 하긴 해. 그래서 한 종료시켰는데 제가 그 직책에서 총리 나오니까 다시 살아나와. 다시 몇 년 뒤. 다시 없다가 살아났어. 몇 년 동안. 그래서 세계 원전 시장을 보면 우리는 자꾸 뭐라 그러니까 원전을 파는 건 요거예요. 요거. 세계 시장에 원전 시장에 21%밖에 안 돼요. 요걸 하기 위해서 닿는 거지. 세상에는 앞단에 연료 우리는 이게 없어요. 농축 변환 이런 게 없어. 이 시설도 없고 없어요. 만들지도 못하고 만들어도 안 되고 국제법이 허용을 안 해. 우리나라는 농축 공장을 여기 둘 수가 없어요. 왜냐? 원전 폭탄만 국제법상 허용이 안 돼. 그래서 제가 대회를 많이 다니면서 미국, 영국 다니면서 우리가 그럼 기술은 이게 안 배울 테고 안 배우고 우리가 접근할 테니까 공장을 블랙박스 스타일 일체 땅만 한국 땅에 놓고 농축 공장을 만들잖아. 그것도 안 돼. 일체 한국 땅에 언제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어거지가 없어요. 우리는 소형원은 한 개도 없어 아직. 직접 운영 한 개도 없어 우리나라. 그 다음에 설비 개선도 뭐 조금 뭐 아주 미세한 KPS나 운장부도 없고 정비도 어거지도 없고 그 다음에 발전소 끝난 뒤에 해체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폐기물 처리 한 적도 없고 말로만 엄청 있죠. 실제로는 이런도 없었죠. 실체가 없다니까. 앞으로도 없어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사업을 한다는데 내가 대통령도 모를 것 같아요. 이건 사업하는 사람은 왜 그래? 원자력을 해갖고 원자력을 하면 안 돼요. 원자력을 하면 전 세계 규정하든가 원자력의 이 사업이 연결하는데 우리는 요걸 갖고 원자 백인자라 21%. 요거도 중에서도 딴 게 하나밖에 없어. 한 나라밖에 없어. 세계적. 그러니까 요 중에서 결국은 전 세계적 한 1, 2% 갖고 있다는 거야. 수출하기 지금까지. 1, 2%. 딴 나라 다 갖고 하니까. 그래서 이 정부나 뭐 이렇게 내가 정치하는 사람들 모르는 게 사업을 안 하니 모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업 얘기를 따니까 앞으로 연 세계식에서 전 세계에 나온 거 25%를 한국이 원자력을 수주하겠다 이래야. 말이 안 되는 소리 말이 왜 안 되냐? 수학적으로 안 돼. 전 세계에 400개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한 80개 딴다. 전 세계 400개 누가 갖고 있냐? 원자력 독자 모델을 갖고 있는 수출 국가에서 갖고 있어. 경쟁사 갖고 있어. 러시아? 아니죠. 그럼 자기 거 자기 있지. 우리 그 안에 다 모수에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그 다음에 어디야? 중국. 자기 거 자기 있지. 그게 우리가 그다가 25%를 추산다. 일본 한 개도 못 따 우리가. 그 다음 프랑스 한 개도 못 따. 미국 내 한 개도 없어. 한국 네 개밖에 없어. 이렇게 구조를 놓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 세계 시장 미국, 일본, 중국 다 거둔하는 거에 곱하기 하니까 80개나. 그러니까 그런 자체를 사업을 안 해보니까 뭐 잘 몰라. 뭔 말인지도 잘 몰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서류를 하니까 참 그렇지 밑바닥에서 직원 때부터 해갖고 막 시공 구매 막 해갖고 이래온 사람하고 다 하나가 천지사야. 다 하나. 그래서 제가 캐도할 때 결정적인 사유가 있어요. 공무원은 줘요. 공무원은 행정을 하고 그만하니까 나가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도 40 깎아야 되니까 정부가 다 가면 기재부 가면 무슨 40몇% 더 나는 거야. 한 30억 정도 된다고. 우리도 깎아야 되니까 우리 정부 예산이니까. 그런데 서류를 갖고 오라고 하면 40억 낸 거 하면 그냥 깎아야 돼. 이거 5각 3억 이렇게. 그래서 내가 못 이겨요. 뭐 설명이 잘 안 되니까. 그러면 근데 공무원들 이런 방법이 내가 기지같지 않아. 공무원 이긴 방법. 공무원은 실무를 잘 몰라. 그러니까 예를 잘 든대. 사례가 굉장히 중요해. 그 사례를 어떻게 했나. 그 시골에 할머니하고 아들이 사는데 아들이 서울 백화점에서 TV 30인치를 100만 원에 사러 왔는데 이제 시골에서 자기는 이제 서울 와서 가고 그런데 TV가 쫙 있어. 그런데 살 때 우리 할머니가 안녕하세요 시골에 사니까 요거 할 때 배달을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110만 원이 돼.
그 다음에 요거 안테나도 혹시 모르게 하는 게 해주고, 리모컨 이름은 다 이렇게 하는 게 해주고, 이러니까 130만 원. 그 다음에 AS가 1년인데 할머니가 뭐 아냐고 우리 할머니 모르니까 AS가 한 2년 늘어주고 140만 원. 그 다음 수리기간인데도 다시 우리가 못 갖고 할머니 차가 없으니까 갔던 네가 가져오라면 150만 원. 그런데 똑같아요. T번. 근데 요거는 100만 원, 150만 원이야. 왜? 이 물리적인 게 중요한 거고 이 안에 들어간 계약 조건이 중요해. 계약 조건. 계약 조건은 막 문장이에요. 숫자 물리적인 게 아니야. 뭐 없어. 이게 문장이야. 내가 마음은 권한과 책임과 의무를 문장으로 만든 걸 돈으로 환산하는 게 이게 사업가예요.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야, 배관이 한 1kg야. 이게 예를 들면 1,000만 원에 곱하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유치원 1학년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계산했고 이 앞에 제너럴 컨디션, 스페셜 컨디션 안에 문장이 있어. 언제까지 뭘 제출하고 제출을 해야 하고 이걸 언제까지 하고 너 언제까지 하고 요구사항 자료를 어떻게 만들 이게 전부 원어트는 뭐 언제 하고 이게 말인데 말을 숫자로 한 이게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 우리는 이거하고 이거 다른 거나 이건 사무직, 계약직 이거는 우리 전혀 안 맞는다. 전혀 안 맞는 거. 앞에는 이걸 몰라. 이걸 필요도 없고 영어로 된 걸 막 수백 장 하는 계약 조건을. 이 사람들은 기술을 전혀 몰라. 배관 그림 있고 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일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걸 오히려 더 모르고 또 실무자들은 그걸 써서 탓도 안 하고 서로 각잡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수출하려면 이거 제가 그 얼마 전에 외무부에서 수출 외교 특강을 했어요. 외교관들 정부 할 때 수출 외교를 어떻게 하나 이러더라고요. 그 외교부를 또 외교되는 대로 노력 엄청 다해요. 외교부에서. 그래서 수출을 하려면 국가별 맞추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융단 폭격이에요. 우리나라가 뭘 잘하고 뭘 잘하고 융단 폭격은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당장 테니스복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막 등산복을 잘 만들고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나라별로 맞추면 되지. 각 나라별로 수요가 있어요. 각 나라별로. 요 원하는 게 나라별로 다 달라. 그래서 패키지로 우리가 원전 하나를 팔더라도 원전 동남 이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가 배터리 공장이 뭐 삼성, SDI, LG, SK 잘인데 있다. 그다음 수소 사업, AMR, 스마트 그리드, 담수, 두산중공업 잘한다. 너는 물 모자라게 해준다. 그다음 방산, 너 무기, 우리만 최고의 박격고 있다. 그다음에 반도체 이래 갖고 나라별로 그 나라를 산업 구조를 분석해갖고 그 나라의 10년, 20년 계획을 놓고 요감쪽 이래 갖고 사업을 하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협력이 안 된다니까. 한전대로. 그래서 이 세계 최강국으로 봅니다. 원전 강국이에요. 자, 미국, 러시아, 소련, 프랑스, 그 다음에 일본. 세계 최강국에 우린 강국도 아닌데 솔직히 있는 거야. 세계 최강국. 그래서 이 원자력 강국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못하게.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원자력 이꼬르 원자력 발전소. 이걸 제일 싫어해. 노. 그거는 일부. 우리는 원자력 끄면 저 울진에 있는 발전소 생각해. 노. 전혀 관계없어. 원자력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세계 우리나라의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큰 텀 전부할 수 있는 분야라고. 이 국방, 그 다음에 우주개발, 그 다음에 외교, 그 다음에 의료, 첨단 기술, 그 다음에 에너지, 그냥 국방 안보, 수송, 자원개발. 예를 들면 수송, 핵 잠수함이 아니고 원자력 추진 동력 잠수함, 원자력 추진 동력 항공모함, 동력이거든 이게 에너지는. 근데 석탄 갖고 못하네요 이렇게 석유 갖고 이렇게 큰 데가. 원자력은 뭐하면 돼요. 그리고 미국의 잠수함은 100%가 다 원자력 추진 동력 잠수함이에요. 추진 동력. 그리고 우리는 동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를 얘기해. 저 끝에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국가 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자력 경제를 하면은 국가가 외교, 국방, 기술로 앞설 뿐만 아니라 모든 걸 우리가 지배할 수 있어요. 파워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비행기를 막 타고 다니면서 제가 한 700km 다녔어요. 전 세계 안 나간다고 했어요. 그 비행기를 타고 다 앉아갖고 항상 이렇게 혼자 영감으로 책에도 아니고 만화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혼자 느끼는 게 있어요. 영감, 그 영감이라고 하죠. 영감을 세상을 둘러나는 누구나 아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그 다음에 제가 딱 떠오르는 게 바다 없는 나라도 많이 다니까요. 바다가 있는 나라, 바다가 없는 나라. 제가 바다 없는 나라 많이 다녀봤어요. 몽골, 네팔,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뭐 볼리비아, 너무 달라. 바다가 없나? 장관들하고 얘기해보면 바다가 없으면 우리가 생각하잖아. 아니 바다가 없으면 수영 안 하면 되지 뭐. 고기 하면 노노. 그거는 차 지엽적인 상황이고 바다가 없으면 우선 무역이 안 돼. 옆나라로 가려면 차로 가야 돼. 옆나라도 통과 안 시켜도 그 한두 달 수천 대가. 그러니까 다 못 살아. 이게 바다가 없다는 건 엄청난 취약점. 다 못 살아. 근데 바다가 없는 나라 전 세계 몇 개 나면 44개국이 많아. 44개국. 그럼 다 못 살아. 그래서 제가 놀린 게 볼리비아, 에콰도르니까 전부 다 몽골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해군 참모총장이 있습니다. 해군이 왜 있나 바다가 없으니까 언젠가는 우리 후손이 1000년, 2000년 지나도 옆나라를 침공해갖고 1km도 바다를 가 있던 여망을 잊어만 되니까 열망 때문에 해군 참모총장을 가장 존경만 사고 한 임명을 해요. 그 사람 되게 존경만. 훈련돼야 몽골 9명 있어요 해군이. 정말 훈련해야. 딴 나라 뭐 에콰도르 볼리비아 호수에서 훈련해. 정말 훈련해요. 열망. 잊어보면 안 되니까. 언젠가는 너희들이 내 후손들이 1200년 갔다 옆나라 아르헨티나 뭐 브라질 침공해갖고 1km도 갈 거예요. 옛날에 있었대요. 자기 있어도 뺏겼을 거야. 그 정도로. 그런데 살 사람 나라 중에 하나 스위스 해군 참모총이 있어요. 그거는 왜 있냐? 그거는 또 침공하려고 있는 게 아니야.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이제 총사령관을 돌아가면서 나라가 이렇게. 근데 돌 때 나라가 도는 게 아니야. 6회국을 같이 돌아. 이렇게 영국, 영국이 아니고 독일 육군, 뭐 그다음에 프랑스 해군이 도는데 딱 도는데 마치 스위스 할 차례인데 해군이 없네. 어떻게 해? 총사령 해군을 만든 거예요. 해군 참모총. 그래서 스위스도 해군 참모총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무기를 수출한 나라, 무기를 수출받는 나라. 우리나라 무기 수출국이에요. 최대. 엄청 앞으로 더 강해질 거라고. 되게 무기 수입하지. 그 다음에 제일 특이한 거. 세상에 선거가 있는 나라, 선거 없는 나라. 너무 국민성을 다, 국가가 다 달라져요. 선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UAE 뭐 사우디 가잖아요. 요르단 가는데 많이 다니고, 카타르, 예멘 다니고. 단어가 없어. 일렉션 단어한 게 없어. 보팅이라는 게 없어. 언거 없으니까, 평생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앞으로도 없어. 그러니까 선거가 없다는 건 무슨 여야가 없어. 여야가 없다는 무슨 공약이 없다는 뜻이야. 그리고 포퓰리즘이 없어. 이 왕. 내가 하면 내 밑에 왕이하고 내 우세야. 모든 문화를 다 지배해요. 선거 없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이제 국가 외국 행사를 가면 이제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이제 저보고 이렇게 앞에서 가서 이 마중을 하라고. 그럼 비행기가 막 여기 오면 막 그 사막에 막 봉고대에 숨으라 그래요. 경호원들이. 숨어 있다가 손이 딱 하면 막 뛰어나가야 돼. 막 기다리던데. 나가서 탁 인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왔어. 우리 같으면 행사를 뭐 착공 중간에서 하면 단을 촥 단이 있고 마이크가 있고 막 무지 있고 막 이래갖고 앞에 막 폭 치고되는데 하나도 없어. 아예 없어. 기자 한 명도 없어. 야 한 명도 없어. 선거가 없나 그래. 그래 와서 말이 없어. 보고 이렇게 정경이가 보고 카페에서 이렇게 걸어가면 끝. 신문기자 한 명. 그것도 왕실습니다. 그 신문 나눠주면 끝이야. 선거 없어요. 선거 없습니다. 너무 좋아. 선거 없어요. 그래서 북한도 선거가 없죠. 공식으로. 너 선거 없는 나라 많아. 선거의 기준 88개국밖에 없어. 전 세계 200개국에서. 선거의 88개국은 어떤 기준이냐.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요 선거 4개 중에 한 개도 없으면 선거가 아니야. 그럼 망쳐. 야, 니는 10표 갖고 니는 2표. 이러면 안 되니까. 야, 아무 대신 니가 갔다 와. 안 돼. 선거 안 돼. 그래서 선거인 나라가 88개국밖에 없어요. 모든 걸 다 바꿔요. 국민생. 그 다음에 에너지가 많은 나라, 에너지가 없는 나라. 우리 에너지 하나도 없어. 국민성이 달라. 사회 구조가. 우리는 막 어떻게 달러가 안 보면 우리는 이제 악순환이 돌아. 달러를 못 보면 원유를 못 사와. 그러니까 공장을 하나도 못 돌려. 그러니까 어떡하지? 우리나라는 1번의 목적이 에너지, 달러를 벌어요. 달러를. 어떻게 외화벌이 북한같이. 어떡하지? 목숨을 걸고 훔쳐도 달러를 벌어야 달러를 살 수 있으니까. 달러를 벌어요. 그걸 갖고 에너지를 사갖고 다시 공장을 돌려갖고 또 수출하고 달러를 벌고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안 되면 끊어지면 우리나라는 그냥 최빈국이 됩니다. 방법이 그밖에 없어. 달러를 벌고 석유를 어느새 사고 다시 공장을 돌려서 달러를 또 뭐 이렇게. 그래서 에너지 자원이 없는 나라에 가는데 에너지 자원이 많다고 해서 그런다. 베네수엘라. 원유가 더 싸보다 더 많아. 근데 지금 망했잖아. 다 도망가. 이유. 자원이 많으면 제가 뭐 중동 가보면 우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돈이 많으니까. 다 무상이야. 학교 배우면 다 무상이야. 예를 들면 UAE에 한 사람이 한국에 서울대 병원에 와. 그러면
무상이야. 비행기표, 비즈니스, 여기 호텔 한 달 무상, 병원비 무상.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2 가족, 동생이나 엄마까지. 그다음 문제 수니까 조금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 길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자, 에너지를 자립해서 독립국을 되느냐.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하듯이 그냥 열심히 피땀으로 돈 벌어갖고 달러 해갖고 에너지를 그냥 계속 사오든지 그냥 계속 지금까지 돈 벌어서 사오고 안 하는 돈도 안 하고 에너지 독립도 안 하고 돈도 못 벌어서 그냥 망가든지 나 에너지가 없어. 이 셋 중에 하나. 이 셋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자력 경제는 하여튼 이렇게 수많은 분야가 있으니까 하여튼 최강국을 만들어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영광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BC와 AP가 가진 기원전 기후로 오늘 여기 계신 그 청조 포럼 회원이 이 해에 가입했냐 안 했냐가 인생의 BC와 AP로 내가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